덕스러운 것들의 순위를 매기는 방송 덕브로 차트 시작합니다. 와. 네, 안녕하세요. 저희 덕브로 차트 오래간만에 본편으로 또 오래간만에 정말 뭐랄까 와. 풀 버전? 네, 완전체. 완전체. 네, 보통 맞아요. 완전체라고 네. 하죠. 오랜만에 다 모였어요. DLC 버전. DLC 버전. DLC 합본. 그러니까 고티판. 고티판. 그쵸, 고티판이죠. 애니버서리 세트 뭐 이런 거잖아. 네. 디럭스판. 우리 고티 받은 거예요. 고티 누가 줬어? 누가 자, 주는데? 지금 목소리가 막 쏟아져 나오는 걸 보고 눈치를 채셨겠죠. 저희 6명이 오래간만에 진짜 다시 한번 다시 모였습니다. 저희 멤버가 6명인지도 아마 모르실 텐데요. 좀 들쑥날쑥했죠 또. 설명된지 1년 넘었을걸요. 그러니까. 그럼요. 소녀시대 완전체도 최근에 컴백했잖아요, 그렇죠? 제시카가 없잖아요. 그러게. 아 그렇게. 저희도 다르네요. 저희도 저 누구죠? 뭐였죠? 그 이름이 뭐죠? 뭐라고 한인가요? 키인가요? 일단 6명 모인 기념으로. K님이 없죠? 아, K님이 제시카구나 네, 그러면. 그렇죠. 아, 아 그래? 아 나 이거 반응 안 하고 진행하려고 했는데 그냥 하세요. 귀에 야, 싹 꽂혔다. 아니, 잠깐, 이런 거에 흔들리면 안 돼. 진행하려면. 오케이.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오랜만에 아, 6명이라서. 네, 오랜만에 6명이라. 자 그럼 자기소개부터 먼저 해보죠. 저는 진행을 맡은 SF 덕후 시크입니다. 네, 저는 오덕후를 꿈꾸는 삼덕후 헨입니다. 에이스입니다. 수북입니다. 편하게 닥자라는 꾸봉입니다. 네, 오랜만에 참석하고 진행자 자리를 내려놓은 라싸입니다. 라스타 진짜 라스타 오래간만에 상황도 아니고 진짜. 태상황이죠. 네. 이제. 창업주, 이방원 느낌이야. 박혁거세 창업주. 창업 회장님. 뒤에 둘러앉아. 난생이셨군요, 사라사님은. 아래서 태어나셨는데요. 아래서 태어나셨어. 좋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6명이 오래간만에 모였고요. 오늘 본편 들어가기 전에 먼저 지난 댓글부터 한번 읽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것 이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야생의 곰님께서 저는 최근에 넷플릭스 구독을 끊었다고 하십니다. 저희가 그 OTT 관련된 방송을 했었죠. 왜 한국어에 끊었다는 두 개의 지금 의미가 다 있는 거지? 아 그러게. 학원을 끊었다가 끊었다. 그렇죠. 야, 오늘 태권도 학원 끊었어. 뭐. 이거는 그만두셨다는 얘기죠? 아. 네. 헬스 끊었어는 뭔가요? 헬스 끊었으면 보통 헬스 중독자들이 운동 그만한 거야. 그래요? 그죠. 요즘 등록이라는 말을 많이 하니까. 예. 그 기묘한 이야기 이후로 더 이상 보고 싶은 게 없다고 하셨고요. 그다음 다른 뭐 그 유튜브 프리미엄이랑 패트리온만 하신다고 하는데 패트리온이 뭔지 그게 아세요? 뭐야? 패트리온이 네. 저작권이 약간 좀 약한 동영상 사이트인가 그럴 거예요. 약한? 저작권 제재가 약한. 좀 약간 많이 신기하네. 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튜브 네. 같은 경우에는 AI가 잡아내잖아요. 파형이나 이런 거 보고 네. 그래가지고 노딱 붙여버리는데 패트리온은 그런 게 없어서 유튜브에서 왜 음악 리뷰나 이런 거 하는 사람들 음악을 틀어놓으면 그 노딱 붙으니까 그렇죠. 풀 버전 패트리온에서 보세요 이렇게 하고 아 그렇구나. 돈을 받고 거기다가 풀 버전 올고 여기다가는 블러 처리한거나 잘라놓은 걸 와, 올려놓는 세상에. 식이에요. 해적 OTT네요. 좀 잡혀가겠네요. 네. 그 BMW 옵션 보고 일단 뭐 비읍시읒 같은 게 있나 싶었는데라고 하시는데 그쵸. 이 BMW 옵션 말이 많았죠. 그러니까. 아, 그 네. 핸들 옵션이요. 그 열선 시트, 핸들. 운열 시트. 핸들 옵션, 유리창 옵션 이런 거. 아, 유리창 옵션 뭐예요? 브레이크 옵션 이런 거. 야, 그거는 좀 안 내면 죽어. 그 운전하고 가다가 전기구도 끊기는 거죠 이제. 브레이크 안 들고. 3초 후 구독 만료됩니다. 브레이크 안 잡히고 혹시 브레이크 옵션을 연장하시겠습니까? 이거 무슨 와, 단편 진짜 소설한 개무섭겠다 진짜. 그리고 소년 20세기님께서 저 또 방송 듣고 보니 구독하고 있는 게 좀 많다고 하시는데 넷플, 왓챠, 디즈니, 티빙, 웨이브, 쿠팡, 유튜브 프리미엄 밀리에 서재를 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요 정도 아우, 기본인 것 같아요. 엄청 많이 하시네요. 에이스급인데 네. 이 정도면. 예, 그리고 리디 셀렉트 책이 별로 없다고 하셨고 공감합니다. 맞아요. 네, 그리고 웨이브를 케이블 TV를 안 봐서 구독하신다고 합니다. 웨이브는 거의 요새는 TV 잘 안 보니까 거의 하나씩은 보는 것 같아요. 웨이브. 아 웨이브. 뿅뿅 지구 오락실도 볼 수 하우스 오브 있나요? 드래곤. 아 맞아. 지금 친구들은 시작했나? 예, 네, 했어요. 아씨. 공개했다고 하던데. 네. 예. 봐야 되는데. 예, 그리고 알쓸 같은 애 때문에 티빙 배송 때문에 쿠팡 뭐 이런 걸 하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넷플은 항상 뭐 볼지 돌려보다 끈다고 하시고요. 예, 원래 그렇죠, 다들. 그게 이제 넷플릭스 하다라는 이제 동사가 있죠. 넷플에 조조의 기묘한 모험 올라왔던데. 아유 뭐 보다가 말았어요. 자, 다음 조조로가 댓글이요. 이 정도면 안 되죠. 다음 예. 댓글. 예. 그리고 꼬꼬리코님께서 또 엄청나게 길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예, 대구독 시대 서비스라고 하시고요. 이용하고 계신 게 굉장히 많네요. 아마존 프라임 TV, 넷플릭스, KBS 얼티밋, 스포티비, 애니플러스, 라포텔 등이 떠오른다고 합니다. 스포티비라면 이제 손흥민 경기를 그렇죠. 축구 요즘에 좋아하시는 것 최근에 또 같아요. 유료화가 네. 됐잖아요. 아, 네. 그거 NFL 중계도 해줘요. 요새. 스포티비요? 그럼 형 가입하셨겠네요.
쿠팡 플레이요? 스포티비. 아 스포티비 말고 아. 스포티비는 NFL 아니고 내가 말한 건 쿠팡 플레이. 아, 쿠팡 플레이. 제가 생각한 거랑 다르네요. 나는 뭔가를 스포해주는 TV인 줄 알았어요. 스포 TV, 스포츠 TV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들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고 하죠. 제정신이 아니구만. 예. 예, 그리고 햇님은 고질러 설명한 거 이해가 잘 안 된다고 하시고요. 저도 아니, 이해가 안 갔습니다. 아니 근데 저는 직접 들었잖아요 옆에서 네. 이해가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근데 괜히- 꾸봉님이 없었으면은 뭔 말인지 아예 모를 뻔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꾸봉님은 거의 초능력이 있는 거예요. 사실. 제가 옆에 팬과 끼고 대화를 오래 다니려고요. 했죠. 정리왕이에요, 정리왕. 정리왕. 저 회사에서 보고할 때 좀 옆에서 계셔주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임원들이 좀 불편해하죠. 연봉 나눠 가능합니까? 그래서 나눔 무슨 가능. 얘기를 하고 싶어요. 에이 알바비 정도 되죠. 예, 알겠습니다. 내가 hen 상사였으면 네. 미팅하다 자주 그랬었거든. 뭔 소리야? 정리 좀 해봐. 예, 그리고 헤일로는 줄거리 배경 설명 팀장님들을 공들여서 설명하시고 비추 때려서 조금 놀랐다고 하시고. 나 이거 이 댓글을 읽으면서 네. 약간 페이크도 수국님의 아니고. 마음이 이해가 갔어요. 왜요? 약간 준비된 드리블이었는데 거기에 반응이 온다? 이거 되게 재밌더라고. 짜릿해. 짜릿해. 예. 예, 에이스님이 추천하신 작품 몸을 긁는 소녀로 듣고 검색했는데 그 소녀. 예, 이게 피부병 있는 게 아니시죠? 아토피 이야기가 아닙니다. 네. 아토피 얘기. 피부병이 있는 예, 소녀. 에리스님은 스릴러나 호러 장르를 좋아하시는 것 같다고 네, 하시고요. 좋아하죠. 네. 조조소는 유튜브 드라마를 알고 있는데 왓챠에서 지원했다고 들었다고 하시네요. 네, 맞고요. 그다음 꾸봉님 설명을 잘하신 건지 추천하신 작품임인지 마블 그거 뭐였죠? 와이프. 와디프. 재밌어요. 예. 이거. 예, 꼭 와이프요? 와디프.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네, 듣는 그런 거. 장르에 반응하지 말라고요. 각자 머릿속에 있는 것만 듣고 있는 거죠. 라싸 지금. 오늘 방송하러 나오기 전에 와이프랑 싸웠어 혹시? 아니, 그런 거 아니고 허락 받으려면 굉장히 뭐 예. 여러 가지 이제 예. 단계를 거쳐야 되기 프로세서 때문에. 길어가지고. 라스타님 오늘 2시간이나 일찍 오셨잖아요. 아마 녹음 시작 9시라고 뻥친 것 같아 지금. 쉽지 않습니다. 예, 간만에 여러 가지를 소개해 주셔서 좋았다고 하시네요. 그리고 맥나인님께서 와 오랜만에 풀방이다는 레트로 컨텐츠 순위 레전드 이때 레트로 풀방이었죠. 컨텐츠 순위 편에서 달아주셨고요. 예, 그리고 거기서 가장 자기가 본인이 최고로 꼽는 거는 람마 2분의 1이라고 합니다. 야, 아시는군. 에이스님이 갖고 야빠빠, 나오셨죠. 야빠빠. 네. 예, 그 소년 20대님께서는 요즘 박은빈님께 꽂혀가지고 팬미팅 티켓팅 실패했다고 올려주시고요. 예, 700석 갖고 10,000명 넘게 싸웠다고 합니다. 야, 우와. 무서운 말씀 한번 해주셨네요. 팬미팅 가서 박은빈 만나면 고백 공격하려고. 아, 예, 조심하세요. 아니, 왜? 네. 그러지 마시고요. 연예인 공격은 안 됩니다. 왜 팬미팅에 인생을 거세요? 가도 안 되고 안 가도 안 되고. 딜레마네요. 근데 지금 팬미팅이 성공하기 힘든 게 당연합니다. 본인이 운이 없으신 게 아니에요. 맞아요. 왜냐하면은 이거는 주식으로 치면은 진짜 최고 고점에서 지금 잡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예, 다음 댓글. 네네네. 오늘 시크 형님 모두. 진행 잘하시네요. 아니 내가 마음에 이거 들어요. 오늘 네. 내가 진행을 해야지 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오면서 네, 네. 이 멘트를 꼭 하고 싶었어. 아, 네, 다음 네. 댓글. 미안. 아니, 수북님 네. 어깨가 이렇게 축 처지더라고요. 네. 됐습니다. 패스트 진행. 예, 가인야님께서 이제 씹덕 게임 말달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1섭에서 하셨대요 이분은. 그래서 아. 1섭에서 재밌게 하긴 했는데 결국에는 과금을 하지 않으면 따라가지 못하는 구조 때문에 접으셨다고 하네요. 처음에 이제 딱 키우고 막 애들이 잘 달리고 이런 거 볼 때까지가 재밌었다고 하십니다. 맞아요. 맞아요. 네. 그때 제일 재밌죠. 예. 네. 예, 고철지근님께서 아니 이 빠른 업로드 주기 대체 무엇 기쁘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빠르진 예. 않았던 아니 것 제가 이거를 네. 그 예약을 걸어서 두 편을 한 주씩 올리려고 두 편 한 번에 했는데 올렸죠. 네. 근데 이게 같은 얘기가 이어지는 건데 캐릭터 얘기가 뒤에 따로 떨어지니까 일주일 또 너무 지나가면 긴것 또 같아서. 네. 그래가지고 그냥 한꺼번에 네, 다 잘하셨어요. 음. 예. 예, 유일하게 정기원 해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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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리고 야생의 곰님께서 우영우를 대세 따라 보기 시작했는데 진짜 재밌다고 하시네요. 근데 햇님하고 비슷하게 던파하면서 옆에 틀어놨던 그게 제대로 보는 겁니까? 그냥? 아 제대로 보는 겁니다. 예. 주교 장면은 딱 눈에 쏙쏙 들어오죠. 예, 그러니까 덕보드에서 한번 다뤄주셨으면 좋겠다고 하고 우마무스면 항마력이 딸려서 못하겠다고 하는데 다들 우마뼈이 얘기를 해서 뭔데 이랬는데 골드십이 귀엽다고 하시네요. 아, 네. 귀여워. 골드십은 좀 귀엽더라고요. 예. 어. 또 꼬코리코님께서 5,000캐시 후원해 주셨고 예, 거기서 댓글을 또 달아주셨네요. 한 편에 두 편이 업로드되다니 무슨 일인가요? 감사합니다라고 하셨고요. 그 다음에 그 초반에 제가 씹덕 게임을 하니까 에이스님 분노하시던데 궁예가 떠오르더 철퇴를 무장한 금부장을 대동하시는 게 어떠냐고. 아, 저놈의 입으로 으깨버려라. 딱 그
멘트 왜 이렇게 웃지? 예, 두려운 마음 플레이 눌렀대요. 말달편이라는 걸 보고. 근데 항마력을 감당하기 버거울 거라고 생각하셨는데 뭐 그쵸, 이거 항마력이 약간 필요한 컨텐츠긴 합니다. 네. 그리고 시큰젤님께서 뭐뭐짱 하가 같은 내용은 대상이 사람이기 때문에 말이기 때문에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기엔 좀 그렇죠. 2부에서 너무 하하겠죠 다들. 네. 그리고 맥나이님께서 90년대 2000년대 만화 부금이면 충분하다고 하십니다. 저희 슈퍼 부금 대전편에서 댓글을 달아주셨고요. 자꾸 과거로 회귀해서 깜짝깜짝 그러니까 놀래. 맥나이님께서는 지금 그렇죠. 계속 시간을 밟고 따라오고 계시죠. 계셔가지고. 네. 그리고 소년 20대님이 돼서 우영우 마지막 용산 CGV 시장과 탈락하셨다고 하시고요. 1차에만 실패하고 2차도 실패하신 것 같네요. 그리고 드디어 우영우 끝났다고 하면서 약간 소회를 해주셨는데 이 소회가 약간 슬램덩크 얘기를 해주시면서 하셨어요. 한 그 정도로 되게 감명 깊었나 봐요. 그래서 시큰젤님도 비슷한 감성을 또 댓글로 달아주셨네요. 새벽 감성이죠. 예. 12시 40분. 새벽에는 자야 돼요, 그렇죠? 근데 안 자고 슈로데 하신 분이지. 깨어 있으면 이런 글을 쓴다고. 그렇지. 깨어 있으면 네. 카카오 네. 그 게임즈 대표 같은 사과문이나 쓰고 이렇게 되는 거죠. 새벽 3시에. 할 말이 많지만 네. 유니버시티 린님께서 말달 잘 듣고 있대요. 아 말달로 유입되셨나? 예. 게임 저작권 방식 2020년부로 종결돼서 이거가 출시됐다고 하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 방식이 특허가 있긴 있었나 봐요. 네. 파워 프로 방식이요. 예. 그거 말씀이신 것 같죠. 네. 그 물은 셀프님께서 뭔가 잘못된지 알람이 안 왔다고 하시네요. 그리고 OTT는 쿠팡 플레이 하나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친구 아이디에서 넷플릭스 보고 접은 거 같고요. 그다음에 여러 그 리얼리티 쇼 같은 걸 추천해 주셨네요. 블라인드 러버 블링블링 엠파이어. 아 조금 봤는데. 본 적이 없어가지고 제가 평을 못 드리겠네요. 블링블링 엠파이어. 근데 말달은 존재를 알기 때문에 재미나게 들었다고 하시고요. 유튜브로 말들도 찾아보고 노래도 찾아 듣고 하셨나 봐요. 오. 근데 캐릭터성이 좀 있긴 있어서 빠져들면 재밌게 하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저 일단 애니가 있으니까 게임 안 하는 사람들도 애니 보던 사람들은 또 보는 것 같더라고요. 아 그래요? 애니 조금 힘들던데. 그러니까 계속 습관적으로 일본 애니메이션을 계속 보시는 분들은 새로운 게 나왔으니까 보셨겠죠. 항마 그리고, 내성이 굉장히 강력하시죠. 이게 말이라고 그리고 찾아보고 그리고 게임이 나왔을 네. 때 확 터진 건데 게임은 안 하셔도 이제 내용은 아시겠죠. 근데 실제 말이 있다는 게 굉장히 매력 포인트인 맞아, 것 맞아. 같긴 해요. 그런 것 저번에도 같아요. 말씀드렸지만. 네. 네, 또 고철지근님께서 구독의 시대를 말씀하셔서 생각난 건데 넷플릭스 윌러 등 열심히 하고 있는데 가장 기다리는 컨텐츠가 덕보드 차트라고 해주십니다. 이거 너무 이거 감동적인. 예, 유료 구독 해제달라고 지금 요청하신 분 누굽니까? 이거 사회자님이신가 이거? 야, 이거 누구야 이거? 꼭 제가 그 악독 구독업자가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예, 이거 뭐라고 읽어야 되지? 시겔입니까? 시젤입니까? SIGEL님께서 재밌게 아니에요, 시겔? 시겔입니까? 네, 재밌게 잘 들었다고 하시고 OTT는 누나 분담을 하고 있어서 넷플과 웨이브를 하고 누나는 티즈니와 디빙을 티즈니와 야 정말 안 돼요. 티즈니와 디비. 대단한데요. 쉽지 않네요. 이 정도면 고소 들어오는데요. 아, 야, 어디서 들어올까요? 예. 디즈니에서 들어올까요? 일단 TV에서 들어올까요? 그 관계자분들은 이걸 안 들을 거기 때문에 전혀 그렇죠. 걱정 없습니다. 그렇죠. 전혀 걱정 없죠. 예. 쿠팡 플레이는 진짜 로켓 프레시 때문에 보는 분이 그 진짜 많은 것 맞아요. 같아요. 우리 집도 예. 볼 수는 있는데 한 번도 본 적 없어요. 예. 본인이 구독하고 있는지도 모를걸? 그러니까 맞아요. 이거 되는 거였어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맞아요. 이렇게 말달의 경우 스토리지만 육성 자체가 재밌다고 하는데 진짜 사실 육성이 진짜 재밌긴 합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첫 구인자를 가져다준 캐릭이라서 라이스를 좋아한다고 하십니다. 시크는 깨알같이 다셨네. 고르시 애정캐라고. 예, 또 맥나이님께서 요즘 팟캐스트를 들으면서 건담에 대한 관심 생겨서 넷플릭스에 있는 건담 극장판을 보셨대요. 예, 명작이죠. 그것만 봐도 알 수 있냐고 뭐 얘기하시는데 그것만 봐도 사실 최근에 유튜브에 역스베샤 무료로 풀었더라고요. 걔네 그 주기적으로 한 번씩 풀어요. 네. 그래서 건담 인포에서. 0083도 풀고 한 번씩 왔다 갔다 하면서 다 풀더라고요. 역스베샤 방송 우리 해야 되지 않나. 한국판인가요? 역시 자막 다 볼 수 있어요. 자막이 네, 있어요? 자막을 네. 틀면 한국 자막을. 그래서 오. 제가 봤는데 예전에 안 보이던 장면들이 계속 보이고. 맞아요. 진짜? 진짜 어머. 명작이야. 내가 명작이야. 20번 넘게 봤다니까. 아니 근데 장난 진짜 아니야. 다시 보니까 잘 만들었더라고요. 역스베샤는 마지막 엔딩만 빼고는 다 좋아요. 거칠애가 아니야. 아니 그 엑시즈 민수도 있지 뭐 그러니까. 그렇게 어렵게 밀 수도 있지. 뭐 지금 아니 그 초록색 빛만 안 나왔어도 나 좋았어. 그냥 미는 것까진 괜찮아요. 나올 수도 있지. 예. 뭘. 아니 뭐 건담이 뭐 일 좀 하겠다는. 아니 그 건담이 일한 건 맞습니까? 그거 사람들이 일한 것 같던데. 원기옥처럼. 지구인들아. 지금 네, 사이코 힘을 플레이가 줘. 모아줘. 건담한테 힘을 줘. 뭐 이런 거. 예.
그리고 또 맥나이님께서 넷플릭스 그 저희가 추천하는 편에서 다른 건 모르겠는데 19금 달았으면은 모자이크나 컷 편집 안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이게 많이 다른가요? 저는 잘 안 봐가지고. 진짜 예. 나도 잘 모르겠던데. 네. 진짜 그런가 봐. 저도 넷플릭스로 야시시한 컨텐츠는 안 보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게 있다는 거는 처음 알았습니다. 아, 또 저는 이렇게 왜 성토하는 분위기로 야한 말하지 말아줄래? 콘텐츠가 그러니까. 있어요 넷플릭스. 괜히 그렇게 얘기하면 더 의심받으니까. 왜, 에이스 비교해서 본 거 있어요 혹시? 아는 거 있어? 그건 모자이크 모르겠는데 넣은 거? 웨이브에서는 확실히 모자이크 넣더라고요. 웨이브는 한국 진짜? 웨이브는 한국 거라. 빡쳐 진짜. 그 지금 방금 에이스님이 그 수봉님 엄청 되게 경멸하듯이 어? 쳐다보고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약간 원래 표정이 그래서. 네, 다음 약간 댓글. 경멸 좋아하시죠? 예. 원래 그런 거 좋았습니다. 네네네. 예. 그리고 러브 데스 앤 로봇 진짜 재밌게 보셨다고. 그거 네. 재밌어요. 저도 완전 재밌게 봤는데 라사님 최애픽이 뭐였죠? 그거 저거였어. 데스? 수영장 칠하던. 뭐, 우마블룬가 뭔가. 최 그거 3번 봤어요. 그 이상한 여자가 나왔어. 춤추면서 사람들. 저도 그거만 푸는 거 봤어요. 있죠. 그거 그거 시즌 아, 2야? 진짜? 네 시즌 2. 그거 되게 나 되게 지금까지 핫해. 안 봤어. 그거 완전 핫했거든요. 영상 너무 예쁘고 맞아요. 스토리 진짜 별거 없는데 스토리 진짜 별거. 너무 멋있어요. 근데 그 시리즈가 근데 너무 스토리가 뭐 별거 그렇죠. 있었던 근데요. 스토리가 뭐 화면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화면이 진짜. 그래서 사실 러브데스 로봇은 저희 그 와이프한테도 많이 보여줬는데 이제 그런 일 하는 사람이라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아트를 좀 하시는 분이면 비주얼 쪽 이런 그럴 거 것 하시는 같아요. 영상이나 이런 네, 거 관심 있으면 맞아요. 엄청 좋아할 것 같아. 그 영감을 좀 받은 것 같아요. 오, 괜찮네. 네. 너무 네. 신선하고. 그 넷플이 리얼 다큐를 정말 잘 찍는다고 그치. 맞아요. 얘기해 주셨고요. 그 또 맥나이님께서 부활 댓글과 근황 토크 편에서 와타시와 겐키데스 일단 손발 나 말리고 이거 들어갔대. 나도 처음 들었을 때 그랬는데. 저 분위기, 엄청 어렵게 편집한 건다고. 네. 숨소리까지 맞췄어요. 네, 또 꼬코리코님께서 5,000 캐시 후원해 주셨고요. 네. 들떠서 정신없이 얘기하는 걸 듣고 있으니 얼마나 깊이 빠져 있는지 알 것 같다고 합니다. 근데 대부분 못 알아들었다고 하시고요. 예, 이게 머리 때문에 별명이 두리안인 캐릭터는 머리를 안 감은 게 아니고 머리형이 두리안입니다. 네. 예, 수북님 과거 방송에서 베개에서 사신다고 들었는데 이거는 사실이 아닙니다. 모함입니다. 예. 아니 근데 이런 이상한 드립 치면은 좀 아니라고 누가 얘기해줘야지. 왜 그냥 넘어가? 굳이 부정 안 해줘도 약간 되니까. 수봉님을 공격하는 드립들은 다들 수습을 안 하더라고요. 저도 물론 안 하긴 하지만 그냥 그래 한번 갈 때까지 가봐라 약간 이런 느낌 같아요. 예. 스포츠라 그런지 드라마가 있어서 재밌다고 하시네요. 그리고 이제 그 시크 엔젤님 보고 이제 전화 햇님이 추천하는 일본 애니들을 보고 방송할 수 있겠다고 하십니다. 양덕, 십덕, 국경 없이 덕질이 가능해지죠. 이게 밑에 댓글에 달았지만 내 항마리가 올라간 게 그 언젠가 봤더니 풍화설월. 풍화설월. 아. 풍화설월 하면서 항마리 확 올라갔어. 그거 이제 명작이니까요. 시크 형님 그러고 보면은 처음에는 거의 양덕 느낌으로 그러게. 왔는데 지금 말달 제일 최고 그 현질하고 계시고 이런 거 보면은 위험하신 분이었구나라는 맞아요.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그래서 시작을 잘 안 해. 한번 빠져들면은 거침없는 네. 분이죠. 네. 예. 또 맥나이님께서 부활 댓글 그냥 토크에 수봉님 놀리는 맛에 엄청 폭소하는 거 겁나 웃겨. 이렇게 여기서 웃는 거 처음 들어본다. 누가 나를 놀렸어? 누가? 이거 누구야? 그걸걸요? 그 S8 맞아. S7인가? 그거 얼굴 인식 안 된 거 그 얘기. 그거야? 새로 샀다고 자랑하다가 나 아직도 기억나. 그러니까 안 돼. 막 겁나 올렸는데. 그거 내가 옆에서 봤지. 네. 형이 꼰질렀잖아요. 아주 재밌었습니다. 예, 맥나이님께서 또 곤지암을 영화관에서 보면 혼자 소리 지르는 사람인 저로서는 궁금하지만 찾아보면 힘들다고 하십니다. 이게 좋아서 소리 지르는 게 아니라 무서워서 소리 지르는 거지. 좋아서 공포영화 무서워. 좋아서 소리 지르기 진짜 쉽지 않죠. 변태 아닌가? 그게 여기 있습니다. 나다. 아이 깜짝이야. 예. 근데 이런 영화가 개봉되는데 곤지암 주민들은 어쩌라고 그러면 곤지암 주민들은 그러면 그러게. 곡성은 곡성 주민들은 어쩌라고 곡성 나옹인천에 거기 가면은 총사당합니까? 그러니까 막 이런 거. 미량. 너 때문에 지리산 이런 거 어떻게? 지리산. 그리고 미량은 너 진짜 때문에 약간 우리 얘기가 집값 있었다. 다 떨어졌다고. 그쵸. 미량은 사실은 뭐. 주민들이 약간 그런 게 있었어. 내용이 좀 영화 그렇긴 좀 했죠. 그래가지고. 네. 곤지암은 근데 실제로 거기 버려진 정신병원이 있어가지고 그 정신병원의 소유자가 말은 있었어요. 이제 결국에 허물고 거기다가 리조트 뭐 뭐 한다며. 만들려고 했었는데 이제 소문이 안 좋아지니까 얘기는 나왔었어요. 사실 이제 어떤 컨텐츠를 만들 때 있어서 이런 종류의 난관은 항상 있어요. 심지어는 명량 짓고 나서도 원시. 논란이 원시, 있었어요. 원명. 네, 원시 아, 가문에서 이제 뭐 맞아, 나온 맞아. 적고. 네.
진짜 쉽지 않네. 예, 또 맥나이님께서 코지미 호러는 진짜 상상해서 오는 공포감이 엄청나다고 하시는데 코지미 호러 무서워하시거든요 이분이. 아, 예, 그 시크 형님하고 완전 안 맞네요. 시크 형님 제일 좋아하는 게 코지미 호러인데. 네. 또 맥나이님께서 5분만 이게 뭐냐면은 양자역하고 5분 설명한다고 하셨는데 굉장히 길게 설명하셨더라고요. 아. 50분이죠. 예. 예. 저 지금 들어도 이해 못했습니다 사실. 근데 그 5분이라는 게 결국에는 이제 그 상대적인 그렇죠. 시간 개념을 예, 얘기를 다음 하는 댓글 거죠. 제가 네, 저 얘기 네. 왜 안 하는지 했다. 설명조차도 양자역학적인 설명이었네요. 5분이지만 사실은 그렇죠. 5분이 아닌데 사실은 그게 양자역학인 니들이 거죠. 받아들이기에는 5분이 저는- 아닐 수 있어. 인 거죠. 저 두 그럼요. 입자를 인정하지 않기 제가-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아니, 저 해명할게요. 그때 제가 말한 5분은요. 태양 경계면에서의 시간으로 5분입니다. 아, 예, 됐고요. 예, 집어치우. 아니 나 집어치우를 한번 처음 했어. 예, 그리고 맥나이님께서 쿠테타로 이해하셨다고 합니다. 제가 보기에 맥나님 저보다 좀 심한 것 같아요. 아니 너한테 아니, 가장 네 드립을 듣다가 정신이 혼미해지신 거야. 너랑 내 제어가 가장 잘 되신 분 같은데 내가 봤을 때는. 수북님보다 심하면 진짜 병원 가야 됩니다. 예, 그 이거. 정도면 일상생 네, 힘들죠 네. 사실. 네. 예, 안기양님께서도 우영우 보셨는데 일본 추리 드라마 같은 아기자기한 느낌이 있어서 좋았는데 후반부 가서는 좀 프로파간다라고 하는 건 약간 그 소문의 얘기 같네요. 네, 그 우마보이 편 잘 들었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소년 20세기님께서 5천 캐시 또 후원해 주셨고요. 후원해 주시면서 그 우마무스메 코스프레 사진을 올려주셨네요. 네. 메지로 맥퀸이랑 투카이 아 테이죠. 누군가 했네. 저는 깜짝 본인이 코스프레 한 건 줄 알았잖아요. 아니 내가 그런 거 본 적이 없는데 나 깜짝 놀랐어. 아예예. 아이고 이 사람. 나 깜짝 놀랐어요. 왜 본인일 수도 있지. 아니 그렇죠. 본인이면 어떡하려고 너. 네 그렇죠. 사과해 빨리. 죄송합니다. 야, 와, 일단 나 사과해. 순간 나 이 하실 사진 수 있죠. 보고서는 무슨 캐릭터인지 단박에 맞춘 데가 무서워. 그러니까 저도 바로 맞췄는데. 진짜? 응, 저 바로 맞췄어요. 아 이거는 에이스가 원본 맥퀸이 없어서 그래. 그래 원본 맥퀸 테이오 다 아. 없잖아. 너. 어, 원본 맥퀸 옷이라. 나는 근데 머리가 필요 너무 없다고. 보라색 아니야? 약간. 근데 여기 맥퀸 코스프레 하신 분 예쁘시네요. 어. 아, 네. 넘어갑시다. 빨리 네. 다음 어느 댓글. 쪽의 네. 소년 20세기인지. 근데 박은빈 생일 서포트 모금한다고 후원했다가 아차차 덕포드는 안 했네 미안해서 올려줘. 박은빈 배우님 감사합니다. 네, 박은빈 배우님 아니 요즘 저는 박은민 제 배우 최애입니다. 진짜 10년 전부터 네, 좋아했습니다. 맞아. 저 항상 얘기했잖아요. 여기까지. 예, 루나틱스님께서 독보드 차치 융전찬 유비라고 하시는데 야간 알바하면서 재밌게 들었던 것도 추억이 되었다고. 우와. 지브리 편을 처음으로 들으셨나봐요. 아 나 근데 이거 와. 댓글 좀 마음 아픈 게 네. 이제 다시는 안 들으실 것처럼 쓰셔가지고 약간 느낌이 아닙니다. 아니겠죠? 이제 야간 그래. 알바를 안 하신다고.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라고 그러니까요. 써있잖아요, 형님. 여태까지 네. 고래 왔고 앞으로도 계속 한다잖아요 지금. 지금 뭔가 성대모사 들어가려다가 말았던 거 아 아니에요? 이거 그거예요. 로스트 성대모사. 아 그래요? 아 네. 네. 그래도 알아주니까 다행이네. 네. 네. 그거 못하지 마요. 네. 아 근데 예전에 아내 짱이 DC 있어. 청문회 편이 굉장히 기억나시나 봐요. 회장님께서 음. 알고 있지. 아이씨 얘기하지 마. 여태까지 날. 아 진짜. 생각보다 둘이 코드가 잘 맞네. 자 다음 네, 네. 넌 자유의 몸이 아니야. 됐어요. 논하고 잠깐 쉬어야 돼. 논 네. 자유. 아 진짜 미치겠어. 저격적이에요? 이거 큰일 났네. 무섭다 이거. 자 다음 이방 나가야겠는데. 예, 맥나이님께서 드립 차단의 미를 선보이신 시크님과 그걸 칭찬하는 드립 게임 마조이스트 수북님. 이게 뭔지 모르겠네요. 아 제가 이거 찾아봤어요. 진짜 저는 시크님을 정말 이제 진짜 덕보드의 진행자가 됐다. 예. 네. 헨의 개드립을 얼마나 빨리 자르느냐에 따라 우리 진행자의 역량이거든요. 아 그게. 그럼요. 예. 근데 지난 그 방송에서 휘말리면 안 돼요. 게스트라고 하셨잖아요, 선생님. 왜 날 게스트 치고 아니 본인이 잘리는 거는 생각 안 하고 너랑 나랑 잘리는 눌러 보면은 이쪽이 게스트시잖아요. 아니요. 시크님이 게스트라고 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등급 일단 우리 이 멤버들은 사실 제일 낮죠. 우리는 호스트니까. 근데 게스트가 더 원래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됐어요. 네. 마음은 알겠습니다. 됐다. 살구만 녹차를 아, 했는데 살구만 댓글이 기다리고 있어요. 야, 엄청 긴데요. 이건 사실 이거 따로 방송 이거 따로 방송 이거 음성으로 녹음 따서 보내주세요. 살고만 녹차라떼님 튈게요. 댓글을 모아서 방송을 필요한 만들. 부분만 편집해 쓰겠습니다. 넷플릭스 이러고 막.
편집해서 쓰겠습니다. 예, 엄청나게 근데 많이 이거를 제가 얘기해 다 주시네요. 읽어봤었는데 네, 저 다 이걸 다 읽었거든요. 핸드폰으로 쓰신다는 게 난 너무 그게 더 그 무거운 아이폰 프로 맥스로. 프로 거기다가 1600자를 문단 치신다는 나눠서. 게, 예, 와. 그게 제일 감동인 댓글이야. 사실 그게 내용은 감동이- 잘 모르겠고. 그게 감동이고 내용은 평상시에 뭘 하셨는지 뭐 이런 거 이제 넷플릭스도 보고 경마 얘기도 하시고 뭐 그런 얘기를 이렇게 다 해주셨어요. 그리고 닥터 스트레인지 같은 거 본 얘기도 해주셨고요. 확실히 그 되게 폭넓게 맛있나 네, 보시는 맞아요. 것 같아. 간은 다 보시고 이게 빨리 쳐내시는 것 같아요. 쳐내고 빨리 네. 쳐내고. 저랑 약간 비슷해요. 보는 건 일단 다 보고. 네, 그렇죠. 또 살구만 오차라떼님께서 MG보다 비싼 RG 각건담이 나와서 화제인데 이거는 좀 멋있긴 하더라고요, 솔직히. 진짜 잘 나왔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요새 알지 너무 잘 나와. 그 전에 나온 하이뉴 건담은 연습이었어 그거는 진짜. 이 하이뉴도 그 엄청 잘 정도야? 나왔다며. 네, 그래요? 이 각건담을 위한. 와. 근데 각건담은- 각건담이 물량도 엄청 많이 풀려서 구하기도 쉽다던데. 근데 진짜 뭐 동작 구현되고 이런 게 너무 엄청나던데. 각건담은 동작 구현 중요하죠. 네, 다음 댓글. 예, 그리고 그 뭐냐 다이소에 1,000원짜리 수성 페인트 있길래 한번 프라모델에 발라보겠다고 사셨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맥나임님께서 게임력을 앞으로 깔아놓은 목적은 가장 끝에 있는 길드원 모집하고 이 와우편이죠. 방송, 예. 실제로 모집했습니다. 네, 그리고, 모집했습니다. 예, 예. 무려 9명을 만들었죠 네, 저희가. 네, 레이드는 예. 못 갔죠. 10명이 안 네. 돼서 에이스님이 안 와서 못 갔습니다. 에이스님은 왔었어도 와 네. 레이드 가는 건데 반성하세요. 진짜. 레이드 예. 못 갔어요. 더. 사과하세요 여기서. 12월에 네. 새로운 확장팩 나오니까 그때는 네, 꼭 그때 참여하세요. 네. 봅시다. 예, 이게 소년 20세님께서 나저 표정을 10년을 본 것 같아. 와와라는 응 그래. 근데 에이스님이 안 하는 가장 큰 이유는 햇님 때문인 거 아, 같아요. 그런 것 그건 같아. 100%야. 사실 뭐 인정합니다. 네. 적당히 뭐라고 할 걸. 소년 20세님께서 이 팬사인회 사진을 하고 아니 나이 올리셨는데 사진을 보고 너무 깜짝 놀란 게 네. 우리 집에 있는 옛날 가족 사진 앨범 같은 그런 느낌이야. 근데 이거 되게 이분이- 유명한 사진이에요. 맞아요. 유명한 얘기가 이게 그거였죠. 근데 이 네. 짤방이 한 10년 전에 유행하던 짤방이어서 기억은 잘 안 나. 김사랑. 맞아. 맞습니다. 김사랑이다. 와, 김사랑. 김사랑이에요? 옛날 네, 거지? 옛날 거예요. 김사랑 팬미팅. 초기에 이제 네. 콜라 갖다 놓고 네. 팬미팅. 10년 전이 진짜? 아니고 20년 20년 전이겠다. 된 거. 20년 네, 전. 요즘 그때 팬미팅에서는 MT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장면이죠. 그렇죠. 네. 아니요 BTS 용산에서 팬미팅 한 사진 같은 거 있잖아요. 팬미팅인지 뭔지 되게 모르겠는데. 옛날에 그 BTS 그쵸. 뜨기 전에 뜨기 지하철역에서 하고 막 네, 그런 거 말하는 네. 거잖아요. 그런 이제 발굴되잖아요. 옛날 사진들. 그러니까 아까 그 박은빈 팬미팅 이제 지금 그렇게 가면 안 되는데 요렇게 가면 이건 직접 대면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이 정도면 그러니까 거의 친구죠. 뜨기 전부터 좋아하시라. 그러니까 저평가 우량주를 선택하는 그러니까, 그런 얘기죠. 그쵸, 예. 네. 그래, 잘했다. 소년 20세기님이 제 드립을 조금씩 좋아해주고 계시고 있어요. 아 그래요? 아까 헤일로 반응도 그렇고. 언제까지 게스트야 이거? 아 맞네. 아 나 근데 이게 음. 진짜 좀 살짝 빡쳤어. 섭섭했겠지. 나는 언제까지 게스트야 나는 도대체. 아니 그러니까 게스트가 아니라는 얘기 제 얘기는 그 말을 했던 우리- 수봉님 지금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어. 게스트가 아니라는 얘기. 우리는 게스트 이하다. 그렇게 그래. 얘기하는 오케이, 거고요. 오케이. 네. 야생의 곰님께서 우마무스메 시위 얘기를 하셨네요. 마차 시위 말씀하시는 거죠. 예, 이제 심지어 커뮤 대통합을 이뤄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각종 커뮤에 힘을 모았다고 하네요. 와나 네. 루리앱과 DC가 힘 합치는 건 처음 처음 봤다. 봤어. 저도 와. 처음 봤죠. 네. 네, 뭐 상황이 뭐 좋게 가지는 않는 것 같죠 지금까지도. 예. 이게 딱 네. 그거죠. 옛날에 진짜 우리 어렸을 때 온라인 게임 처음 시작할 때는 뭣도 모르고 회사에서 하라는 대로 다 했지만 그렇죠. 이제 우리 사회생활 다 하고 법적인 그렇죠. 문제, 계약 네. 문제 이런 거 다 알 만큼 아는 사람들인데 똑같이 옛날처럼 미안 사료 좀 더 줄게 이러고 땡치고 넘어가려고 그러면 누가 그걸 봐주겠냐고. 사료를 엄청 잘 뽑으신 분이 이런 얘기하니까 좀 그러네요. 그렇죠. 물론 저는 여기서 그 얘기를 하면 비틱질이 되므로 더 이상 얘기하지 그 않겠습니다. 5,700 가지고 잘 뽑으셨다. 핵심만 그냥 네. 슉슉 뽑아 먹었죠. 판교에 빨리 절하세요. 판교 보고. 그래서 내가 네. 맥나이님께서 저희 베르세르크 스토리 추정편 댓글 달아주셨는데 사제 방송이요 20년도 안 남으셨다고. 예, 20년 정도면 뭐 완결 나겠죠. 네. 근데 괜찮습니다. 그 편 들어보면 제일 진짜 웃긴 게 우리가 되게 뿌듯해, 그치? 예, 뿌듯합니다. 우리가 만족스럽다. 예측하고 괜찮았어, 진짜. 전 괜찮아 만족스러웠어요. 재밌었어요. 아 그리고 맥나이님께서 그 드디어 같은 해까지 따라온 보신 본인을 칭찬하셨습니다. 대단하시다. 예, 근데 굉장히 천천히 느린 스피드로 따라오고 계시네요 보니까. 그러니까 되게 네. 집중해서 듣고 계신 것 같아요. 이게 약간 초반 스포트를 올리시다가 업로드되는 주기를 보고 속도 조절을 하시는 셀프로. 그래서 우리가 새 글이 올라오면 한 편 보고 그런 느낌인가 보네요. 마치 네. 그 LG 트윈스처럼 그렇죠? 예.
열심히 쫓아가지만 뒤집지 않는 약간 그런 느낌으로 열심히 야 이건 괜찮았다 이게. 야 괜찮다. 오늘 진짜. 드립 중에 이거 제일 네, 괜찮아. 네, 네. 만족스러워도 될 것 같아. 퇴근해도 될 것 같아. 흐뭇해 하시는 거 싫어요. 예. 되게 흐뭇해한다. 예, 근데 맥나님께서 계속 뒤에 거를 앞에 거를 짚어주시니까 네. 좀 재밌긴 하네요. 네. 네. 예, 댓글은 맞아요. 여기까지입니다. 네. 네. 많은 또 아이고. 댓글 남겨주셔서 감사하고 특히 감사합니다. 맥나임님 저희 이 히스토리를 또 네. 쭉 따라와 주시는 거 너무너무 저희도 재밌습니다 읽으면서 네. 앞으로도 많은 댓글 다른 분들도 많이 부탁드리고요. 그 간만에 6명 모였는데 짧게 근황 요새 어떠신지 우리 라싸님부터 예. 오래간만에 네, 오신 오랜만에 오신 분부터 기회를 주셔야죠. 네, 저는 뭐 휴가도 갔다 오고 근데 사실 덕질할 만한 거는 잘 못했고 근데 최근에 이제 그 필드상 받으신 허준희 교수님께서 그 졸업식 축사한 게 좀 화제가 됐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듣는데 그래 이제 그런 뻔한 그러니까 자기 자랑이라든지 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라 뭐 끊임없이 앞으로 나아가라 뭐 이런 식의 얘기 저는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위대한 업적을 이루신 분께서 얘기를 하시는 거는 이게 자기 자신한테 너무 모질게 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시고 굉장히 따뜻한 위로를 받았어요. 위로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 그렇다고 해서 이제 성장하지 말라라든지 뭐 뭔가 그냥 정체돼 있으라든지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 이제 그런 얘기에 되게 감동받은 이제 주간이었고요. 그리고 저도 우마무스메 무과금으로 이제 열심히 했었는데 A 얼마 전에 키우셨잖아요. 아, 네. 저는 이제 무과금의 그 뭐라 그래야 되나? 뭐. 정말 무과금으로 정말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어요. 네. 저는 그 정도입니다. 그러셨군요. 저는 뭐 얼마 전에 저번 주였나요? 일본 출장 또 저는 일본 출장 자주 다니는데 갔다가 밤에 할 일이 없어가지고 이제 노트북에 있던 슈로데를 그 스팀으로 받아놨던 슈로데를 이제 5화까지 하고 집어치웠던 걸 잠시 켜서 했는데 살짝 또 빠졌어요. 그래갖고 또 해봤더니 확실히 슈로데 30은 예전하고 많이 달라져가지고 시스템이 좀 재밌더라고요. 참신함이 있었어요. 예전부터 얘기했던 밸런스나 이 부분은 이미 이미 벌써 포기했으니까 왔죠. 그거 말고 그냥 내가 키우고 싶은 캐릭을 충분히 키울 수 있는 정말 볼륨이 어마어마하니까 아니 근데 볼테스 얘기를 하시던데 볼테스 아니 정말. 볼테스는 DLC인데 그걸 사셨어요? 비싼 거 사셨어요? 그러면? 저는 그 스팀판으로 해서 15만 원짜리인가요? 그 사운드 같이 들어있는 거 그걸로 샀어요. 와, 진짜? 진짜 장난 아니다. 감사했구나. 저는 항상 욕을 하지만 욕을 할 만한 전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제가 미쳤- 말씀드리잖아요. 아니, 그냥 역시- 욕해 그냥. 그러니까 하면서 욕해 그냥. 쌍욕해요. 저는 슈로데 팬입니다. 그래서 사운드도 물론 다 따로 다운받아가지고 제가 세팅 새로 하긴 하지만 그래도 사운드를 어떤 걸 했는지 궁금해서 다 다운받았어요. 그래서 다 샀는데 볼테스랑 저는 콤배틀러 너무 좋아하는데 연출이 너무 근데 허접해서 좀 볼테스 쓸 때 충격받았어요. 진짜. 볼테스는 노래가 그럼 보컬 곡으로 나와요? 네 나옵니다. 오. 그 디럭스판은 보컬곡. 다 보컬곡으로 네, 나오잖아요. 다 보컬곡으로 시크함도 나옵니다. 그럼 디로스판 샀어요? 아니? 아직 안 샀죠. 나는 야, 저거 네. 스위치로 그냥 그리고 난 그건 자동 전투 때문에 도저히 손이 안 가더라고. 그러면 게임 할만 나겠네. 그치 보컬 곡 그렇죠. 나오면은. 근데 뭐 어차피 보컬곡은 제가 따로 다운받은 걸로 다 다시 바꿨어요. 딴딴 이러니까. 스팀판이니까 그게 가능하죠. 네. 그러면 되는구나. 그래갖고 싹 바꿔가지고 했는데 아무튼 오랜만에 하니까 좀 재미는 있더라고요. 그리고 확실히 이제 핸드폰 게임을 요새 뭐 이런 짧은 핵앤슬래시 게임들 좀 하긴 했는데 이게 그 뭐라고 해야 되죠? 게임기 게임들 그것들이 훨씬 완성도나 이런 부분은 확실히 나은 것 같아요. 당연하죠. 네. 네. 어쩔 수 없어요. 네. 그 무료 게임들은 따라올 수 없죠. 패키지 게임. 아직도 그거는 못 따라오는 것 같아요. 에이스님은 어땠어요? 저는요 왜 갑자기 화나게 무슨 깜짝 놀랐어. 너 재밌는 거 아니? 갑자기. 노블 봤는데 네. 너무 재밌어서. 높. 그래요? 노블이 조던필의 높. 높. 영화 높. 영화. 저 겟아웃 어스. 그 사람 거 조동필 영화예요. 네 조동필 씨. 네. 저는 너무 재밌었어요 진짜. 오. 최근에 본 영화 중에 진짜 제일 재밌었어요. 이번에 개봉한 거죠? 네, 이번에 맞아요. 개봉인데. 그 스티븐 연 나온 네. 그 사람 아이디어가 좀 신선하더라고요. 맞아. 진짜 중반까지 어떻게 될지 전혀 모르겠는 그 느낌이 너무 좋고요. 근데 그게 평가가 그렇게 썩 좋지만은 않았던 것 같은데 그렇죠? 높이. 근데 사실 이제 근데- 기호와 상징이 워낙 많은 영화를 만드는 감독이시라서 근데 그거를 그럴 수밖에 굳이 없어요. 안 파고 들어도 이번에 훨씬 재밌게 만들었어요. 음. 그냥 그 자체만 네. 봐도 재밌게 만들었어요. 이때까지 작품이 근데 다 호불호가
좀 극명했는데. 맞아. 항상 네. 그랬죠 맨날 뭐. 그랬어요. 너무 이런 어스도 그렇고. 저 어스도 진짜 좋아했거든요. 오, 그래요? 네. 어스 좋아하는 사람이 참 쉽지가 않은데. 아 그래요? 네, 별로 없어요. 왜? 난 어서 재밌긴 했어. 은코 제일 야, 재밌는. 스토리 좀 유치하긴 한데 파고들면 근데 재밌긴 한데 그 사람의 그 영화에 항상 넣어놓는 그 인종 코드가 조금 불편하긴 했어요. 너무 막 흑인이 막 자꾸 이런 게 자꾸 나오니까는 그런 거 이제 어스에서 겟아웃에서 너무 심했고 어스에서 좀 약했고 이번 건 자체가 조금 주제인데 뭐. 그렇죠. 이번 건 조금 이제 어떨지 기대는 되더라고. 근데 아이디어가 너무 재밌어 항상. 저 진짜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는 그런 느낌을 받는 게 진짜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요즘엔. 근데 진짜 재밌었어요. 영화 봐야겠다. 전혀 난 처음 듣지 왜? 하나도 진짜? 모르겠어. 아, 무슨 진짜요? 소리인지. 형 겟아웃 안 너무 말 너무 열심히 끼신 거 아닌가요? 머릿속에 말밖에 없어. 말. 히잉이라고 안 하잖아요. 아무도 안 하잖아. 반박할 말을 못 아무도 찾는 안 해. 내가 너무 한심하다. 시크 형이 맑겠다. 요새 웃음소리도 약간 이렇게 밝혔을 거죠. 이렇게 수북님은 뭐하고 어떻게 잘 지냈어요? 최근에 게임 SD 건담이 이번에 아 나왔더라고요. 맞아. 발매했어요? 재밌어요. 네, 발매했어요. 배틀 얼라이언스라고 SD 건담 그러니까 뭐 과거 쭉 나왔던 SD 건담 시리즈의 연장선상이라고 봐도 되는데 액션 게임이에요. 근데 이번에 딱 나왔는데 평이 별로 그렇게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좀 평을 좀 찾아봐줘. 그러니까 뭐 일단은 출연 기체가 너무 적다 이러면서 윙 건담 나오는데 윙 건담만 나오고 막 데스 사이즈 해변 이런 거 전혀 안 나온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진짜? 이런 거 안 나오고 막 쓸데없이 무슨 뭐 도움 개구구 굿부 이딴 거만 나오고 그러면 결국 굽가 있단 거라고? 딴 거라니. 그래서 그 말 듣고 이건 전쟁이죠. 근본인데? 우주 세기와 비우주 세기의 전쟁이죠 이거. 어디 그 말 듣고 도움 개구구 굿부가 나온다고 그럼 사야지. 그렇지. 그게 정상이지. 네. 그래서 사서 해봤는데 재미없구나. 아니요 생각보다 재밌어요. 잘 만들었어. 네, 그러니까 진짜? 뭐 저는 건담을 좋아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러니까 이게 옛날에도 이런 액션 게임 많았지만 그때 사실 그냥 뭐 스킨만 다르지 사실 큰 차이가 없잖아요. 좀 많이 재미없어. 근데 이 게임은 각 기체마다 개성이 다 확실히 진짜? 살아 있어요. 어머, 어머. 돔, 겔구구, 구프, 자쿠 다 달라요. 저 네, 이거 재밌어요. 스샷으로 본 것 같던데 옛날에 우리나라에 그 온라인 게임 하나 있었잖아요. 캐파, 있었다? 예, 네, 그거 약간 있다? 그 느낌으로 나오는. 건담 파이터요? 맞아요. 예, 그거죠. 아, 아, 재밌겠더라고요. 그래. 직접 우리- 액션인데 나는 분노 조절장의 게임이잖아. 네네 그거 하시다가 건담 라사님 파이터요? 건담 파이터요? 라사님 PC 막 모니터 박살낼 뻔했잖아요. 그 뭐냐 분노 오셨다고. 데리고 오라고. 원거리에서 포만 쏘니까 라사님 게임하다가 으악. 와 녹음 돌아가는데 라싸 욕하는 거 처음 들었다 지금. 와. 아니, 그 당시에는 싸했다니까요 진짜. 진짜 장난. 우리 싸했어요. PC방에서 5명 앉아서 게임하다가 라사가 화내가 야 나가자. 진짜 주리이동 비타민으로 데리고 오라고. 저는 그거 하다 우리 형한테도 욕했어요. 옆에서 닥치라고. 액션성이 상당히 좋다고 호평이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SD는 참 정이 안 가서. 그래요. 근데 SD도 되게 잘 뽑았어요 이번에. 그게 귀엽게. 그래픽은 요새 괜찮더라. 요새 반다이 SD들이 옛날처럼 2등신이 아니라 아니에요. 사실은 예, 예, 네, 지금은 맞아요. 3.5등 그거 좋아요. 신청돼서 그거 좋아요. 좀 볼만하게. 관절도 다 있고. 예. 좋습니다. 네. 호봉님은요? 예, 저 같은 경우는 요새 말달이 약간 이게 무과금의 한계를 약간 맞아. 느꼈어요. 저도. 그래서 약간 레임덕이 와서 그 형 옛날부터 추천했던 디아블로 3를 했거든요. 휴가를 맞아서 스위치판으로. 스위치판. 아. 이게 패드로 하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스위치로 하면 달라. 아니, 스위치로 진짜로. 하면 달라. 와이프가 뭔 얘기했냐면 오빠 요즘에 산 게임 중에 제일 뽕 뽑은 것 같다고. 그래. 그랬어요. 네. 나도 아, 이게 한동안 엄청 시즌 열심히 26, 27을 걸쳐서 했는데 오 너무 재밌더라고요. 게임은 패드가 좋은 것 같아요. 이제 패드로 해 훨씬 재밌는 것 같아요. 맞아. 네. 게임 저 패드야. 스팀덱 예고했잖아요. 아, 스팀덱 사셨어요? 라사님도 하셨어요? 저 예약 네. 주문했습니다. 몇 아, 번 진짜? 되세요? 네, 256. 아, 아, 왜요? 나 스팀 몇만 사고 대라서. 네? 만 대라서. 아. 아, 진짜. 예, 저는 뭐 그 정도입니다. 예. 근데 저는 거의 흉기 수준이잖아. 아 그거 졸다 맞으면 죽을 것 같은데. 누워서 하면 절대 안 되는 게임기. 아, 저 잠깐 그거 몇 번 대 예약 몇 예약 번 대로 아, 말한 몇 건데. 몇 번 된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 진짜요? 그게 숫자가 나와요? 네. 응. 뭐 저 그 출고 3만 대인가 순서잖아요. 말했는데. 출고 순서니까 중요하지. 그렇구나. 어. 3만 그게 메일로 오는 거예요? 저는 그냥 예약만 걸어놓고 깜빡했는데. 자 소비자 상담은 나중에 하시고요. 아, 네. 여기는 인생을 거기다 지금 많이 걸은 아, 사람이라서 그렇구나. 저는 그냥 해보고. 여기는 그냥 해볼까 가볍게. 이런 사람이. 아, 저는 백종원 같은 그런 거예요. 이제 사는 거 자체가 의미가 있는 아, 거예요. 어차피 네. 플레이는 하기 힘드니까. 예약했다는 사실을 까먹으실 수도 있어. 한 몇 년 뒤에 왔네 내가 샀었나 약간 그런 저는
저는 테슬라 사이버 트럭도 예약했어요. 저희 아시는 분들에게는 사서 중고로 파는 걸 좀 자, 제 즐기시는 분이 근황 있더라고. 토크는요. 예, 빨리 하시죠. 네. 자, 근황 토크를 빙자한 저의 새 미니 코너 시켄젤의 신곡 들어보기 시간입니다. 아니, 잠깐만요. 합의된 게 아니야. 이거 합의된 게 편집으로 아니야. 엄청 늘어나겠다 방송 시간. 뭐 형이 그 편집할 거니까. 최근 노래 중에서 꼭 재밌었던 게 한 몇 개 있어가지고 아, 최근에 네. 음악을 좀 많이 들어가지고 블랙핑크. 요새 블랙핑크 보면서 이제 뭐 아이브 신곡 블랙핑크는 아이브 뉴진스. 아이브 뉴진스. 뉴진스. 어텐션 그 이쁘더라. 저기 뭐야 뉴진스 다니엘, 편집샵이 다니엘. 있었는데 거기 줄을 막 2시간 서고 야 무슨 말을 못해. 자 오늘 주제 뭐죠? 여자. 아, 잠깐. 오늘 뮤제는 여의도에서 그랬어요. 뉴진스와 블랙핑크입니다. 네. 아, 네. 네. 그 블랙핑크 신곡은 뭐 이제 저는 사실 블랙핑크 편이라기보다는 테디 빠잖아요. 맞아요, 아. 맞아요. 맞아요. 항상 칭찬하시죠. 극도로 베이스 절제된 베이스와 비트를 가지고 만드는 송폼이 이제는 그냥 고정이 돼서 블랙핑크 장르가 된 것 같아요. 그 송폼이. 근데 그거를 지난번이랑 다르게 이번에는 또 완전 힘을 주고 했는데 요새 노래가 좀 추세가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아저씨인 거지. 이 클라이막스에서 빵빵 터져야 된다. 막 코러스에서 터져야 된다. 이게 반대로 가고 있어요. 요새 맞아요, 음악들이 다. 맞아요. 네. 그래서 힘을 빼고 있는데 이번에 블랙핑크 핑크베놈도 그러면서 오히려 전반적으로 거기에다가 약간 그런 느낌이죠. 코러스에서 힘이 딱 비트가 드롭되면 사람들이 좋긴 좋고 힙하긴 한데 야 이게 뭐지 왜 이렇게 딱 분위기가 다운되지? 라고 했을 때 니네가 힙합을 알아? 난 니네 기어다닐 때부터 랩했던 사람이야. 이러면서 90년대 그냥 분배불 그냥 집어넣는 걸 보고 깜짝 놀랐고 거기에다가 애들 실력도 너무 좋아서 실력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제니 랩 진짜 잘하더라고. 제니의 랩 스타일이 원래 옛날부터 약간 좀 올드한 스타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외국에서 별로 인기가 별로 없던 게 리사가 훨씬 더 힙한 랩 맞아요. 이거였는데 맞아요. 훨씬 요즘 취향이죠. 아예 네. 90년대 비트를 깔아놓으니까 진짜 날아다니는 거 완전 플로가 너무 멋지죠. 거기에다가 비주얼적인 그런 부분도 진짜 돈 많이 쓴 게 티가 나더라. 이번에 역대 최대 금액으로 네. 뭐 뮤비 찍을 거다라고 계속 얘기를 했었대요. 그래서 제가 뮤비. 네. 지금 A4줄 한 3페이지 쓴 것 중에 한 줄 읽고 그냥 넘어갔고요. 두 번째로는 형 이거 원문을 그냥 댓글에 달아요? 예. 그럼 아니 더 되겠네. 맞아. 그럼 댓글에 다 안 들어가. 댓글 한 6개쯤 달아요. 더 말씀하셔도 돼요. 네. 더. 예. 어차피 저는 안 그리고, 읽어줄 예. 거니까. 뉴진스. 괜찮아요. 뉴진스가 음악이 굉장히 힙해요. 레트로한데 엄청 힙해요. 너무 힙해요. 특히 이번에 어텐션이랑 하이보이랑 두 개가 나왔잖아요. 하이보이도 너무 좋고요. 하이보이는 쿠키도 좋아요. 하이보이는 약간 근데 내가 저는 만든 쿠키. 제가 예전에 문바톤에 너무 뒤었던 사람이라서 네. 다시 문바톤 나오는 게 좀 별로라서 하이보보다 어텐션이 더 좋았는데 저도 어텐션. 예. 야, 이 레트로한 느낌의 퓨처 베이스 어쨌든 퓨처 베이스가 범주가 되게 넓어서 장르라고 정의하기는 힘든 스타일이긴 한데 그 스타일에다가 굉장히 레트로한 그 화성 중심의 하모니 중심의 이 하모니, 어텐션. 그루브를 깔고 거기에다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클라이맥스에서 빵 터지지 않는 그 세련됨 너무 멋있고 네, 그리고 근데 네. 그게 세련미라고 하는 거군요. 저는 블랙핑크가 좀 아쉬운 게 가사가 정말 너무 올드해요. 발랐었어? 그게 맞아요. 너무 가사 좀 올드. 많이 올드한 랩을 가사도 쓰시던 테디가 분이 써주는 쓰셔서 거 그래. 아니에요? 맞아. 그렇죠. 네. 어. 그러니까 그렇지. 맞아. 내가 돌아왔다. 니네 다 짜부러져. 막, 뭐 이런 유치한 가사긴 한데 근데 뭐 원래 옛날 힙합이 다 그런 거 아니야? 그렇죠. 최근에 힙합이 다 그렇죠. 그 가사로 욕 먹었던 게 그 있지의 마피아. 그거는 가사를 누가 썼냐면 박진영이 썼어. 아. 그건 좀 그리고 그래서 되게 괜찮고 들어보실만 하고 그리고 요거 쓰는 사이에 빌리의 링마벨이 나왔어요. 새 노래 나왔어 빌리. 근데 네. 약간 걸스락 비슷한 스타일인데 그게 미스틱이죠. 미스틱이 윤종신 레이블이죠. 맞아요. 예. 거기 레이블은 미스틱 모르겠네. 레이블이라서 그런지 되게 실험적인 사운드 되게 많이 들어가. 예전 곡도 그랬고 지금 곡도 진감인가요? 그렇고. 실험적인 송폼이랑 사운드가 많이 들어가는데 이번 거는 아예 그냥 좀 대중성 노리고 걸스락 버전으로 나온 것 같은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걸스락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맞아요. 네. 난 그건 참 좋은데. 근데 난 뉴진스가 맨 처음에 어텐션 노래가 나오고 뮤비를 보다가 그 반바지 입고 나오잖아요. 여자애 하나가 뭐- 그 옷 그 전반적으로 옷 입은 게 너무 힙해요. 힙하고 귀여운 거야. 아 그래. 반바지 맞아. 무릎 기장 반바지 어. 입고 걸그룹 나오는 경우가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것도 너무 예쁘고 한데 그 사람들 화장하고 헤어가 그 나중에 이제 맞아. TV 출연하는 거 보니까 괜찮았는데 뮤비에 나오는 그 모습이 난 너무 그 서양 사람들이 가지는 동남아 여자에 대한 그런 느낌 있죠. 얼굴 약간 그냥 화장 진하게 안 하고 볼터치 약간 불구스름하게 머리 긴 생머리 돼 있는 게 꼭 긴 생머리 좀 베트남 그래. 여자라고 인터넷 근데- 찾아보면 뜨는 그 근데 얼굴들 그게 같은 거야. 요즘 네. 애들의 그거라니까 난 그게 좀 유행이라니까. 나는 사실 이게 거기에 한 명은 뱅.
너무 귀여워. 그 머리. 기획하는 사람이 예전에 권민희. 원래 다른 데서도 되게 유명했었던 FX 했던 기획자래요. 사람이요? 그래서 SM 비주얼 디렉터였어요. 그 비주얼 사람이 디렉터. 이제 트렌드가 될 거라고 찝어갖고 가는 건데 약간 동양틱한 이런 걸로 가져갔을 텐데 같은 나는 아시아인으로서 아니라니 그게 힙한 거라니까 요즘. 그러니까 해는 아니, 요즘 약간 매직 스트레이트가 요즘 유행이야. 불편하더라고요. 요즘 아, 한 진짜. 거는 에이스가 제일 잘하지. 그러니까. 아 그리고 하이보이 뮤직비디오 너무 예쁘지 않아요? 너무 아니, 아 그러니까 진짜 예, 너무 아까 귀여워. 그러니까 이게 확실히 레이블 수장이 비주얼 아트 하던 사람, 디렉터 아. 하던 수장 사람이라서 이 음악적인 부분도 그렇지만 음악적인 부분은 좀 약간 좀 다르지만 어쨌든 음악은 하이브 음악이야. 그냥. 하이브 하이브 음악이야. 음악이죠. 이 르세라핌도 그렇고 약간 비슷한 느낌이 계속 나요. 근데 어쨌든 이 전체적으로 컨셉을 잡고 비주얼을 뽑아놓은 게 너무 이쁘고 너무 힙하고 너무 세련됐어. 엄청 잘 뽑았잖아요. 되게 멋지다는 생각을 했고요. 자, 저는 이상으로 새 코너 속의 코너 아이브 미니 코너, 얘기는 안 해요. 아이브는. 네, 안 합니다. 시겐젤의 K-팝 신곡 분석 코너를 마치겠습니다. 네. 네. 잘 들었습니다. 이거 원고 진짜 제가 댓글 한번 달아드릴게요. 네. 걸그룹만 하십니까 앞으로도? 자, 이렇게 해서 저희 근황이랑 다음에 아이브도 해주세요. 아이브도. 대답을 좀 해주세요. 근데 너무 무시하지 말고. 네. 대답은 해주세요. 걸그룹만 하실 겁니까? 잘 모르겠나요? 내 얘기할 때는 다들 개무시해놓고 있는데 내가 좀 진행 좀 했다고. 저는 되게 열심히 들었어요, 진짜. 저희는 언제나 항상 개무시하지 않습니다. 아시잖아요. 저희는 뭐 네. 수북님하고 저만 개무시 당하지 뭐 다른 그러니까 분들은 전혀 나는 뭐. 항상 무시 당해. 네. 너 그 즐기잖아. 그걸 좀 약간 디폴트 무시 당해 나는. 그게 드립 아니, 성공의 기준이래며. 햇님은 그런 경우 되게 많아요. 분량을 무시당해요. 예, 그렇죠. 아. 5분 만에 끝내. 없어지기 막 이런 거 되게 많이 당해갖고. 하지만 햇님은 그게 내재화가 돼 있어. 그래서 어. 5분 만에 개인적으로 5분만 해. 시켜도 개의치 않아요. 저. 해 그냥 받아들여. 근데 보니까 저 계속 시간 앞에 여러 번 줬거든. 그때도 5분 했어. 응. 네. 맞아요. 그렇게 시간 줘봐야 본인이 헛소리 할 걸 본인도 알기 그렇죠. 때문에. 맞아요. 이상한 데 꽂혀. 맞아. 이상한 데 이상한데 꽂혀가지고. 자꾸 꽂히더라고요. 자, 그래서 자, 네. 시작합시다. 근황과 드디어. 저희 댓글 읽기 마쳤고요. 그러면 저희는 이게 이제 한 편 올라갈 거니까 여기서 끊어줘야겠네, 그렇죠?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갑자기 그런다고. 네. 잠깐 네. 쉬었다 가시죠. 형이셔야 될 것 같아 지금. 네, 분노를 네. 약간 올라왔어. 아니 혼란이 왔어. 지금 내가 무슨 말을 하려고 그랬는지 순간 까먹었어. 이게 지금 스팀펑크였으면 여기서 증기 나오고 있어. 등기에서. 스팀펑크가 그거야? 그 스팀이야? 그 스팀이 지금 무슨 맞아요. 스팀이야? 맞아요. 증기 맞아. 네, 증기 맞아요. 자, 그럼 저희 댓글을 근황 토크 좀 해봤고요. 잠깐 쉬고 와서 본편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고 오시죠. 네. 네. 네, 저희 잘 쉬고 왔고요. 이제 본편인데요. 제가 지난주에 사실은 그 우마우스의 2편이 올라갔어야 되는 거를 이야기를 띄엄띄엄 하는 게 좀 별로인 것 같아서 한 번에 다 올려버리고 방송이 한 편 업로드가 돼서 이제 좀 기다리실 분들이 기다릴 타이밍에 이것도 아무 말도 없이 그냥 기다리시게 하기 좀 그래서 네. 댓글란에다가 큰 거 옵니다 이렇게 남겼죠. 네. 이 큰 거라는 게 사실 저희가 오랫동안 하고 싶었던 컨텐츠. 저희한테 큰 거죠. 예. 큰 거라면 일단 빅동. 제가 되게 하고 싶었던 요거는 꼭 잘라주세요. 아니요, 이거 그 뒤에 메아리 효과까지 넣어주세요. 아니요. 야, 재미없어. 완전 편집 좀 딱 잡혔는데 그걸 가지고 얘기하면 어떡해. 딱 조용히 했을 때 여기서 잘라야지 생각하고 있었는데. 알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그 이영도 작가의 눈물을 마시는 새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우와. 저는 너무 신나요. 네, 저도 신나요. 이미 업돼 있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자, 그래서 이영도 작가의 이 눈물을 마시는 새 물론 읽어보신 분들은 다 좋은 작품이다라고 인정을 하실 텐데 그래도 미리 말씀드리자면 오늘의 방송은 저는 스포일러가 어마어마할 거고요. 네. 이 작품은 스포일러를 당하면 읽는 맛이 반도 안 될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진짜요? 맞아요. 진짜로. 그럼 저 나가야 돼요? 저는 솔직히 안 읽을 거니까 말씀드리면 괜찮아 넌. 눈물을 마시는 새 안 읽어본 뇌를 사고 싶을 정도예요. 처음에 그 읽었을 때 그 정도입니까? 반전에 어.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엄청난 스포일러들이 있고 이 작품은 그게 핵심이기 때문에 만약에 읽어보실 계획이 맞아. 있는데 아직 못 보신 분들은 지금 차라리 방송을 끊으시는 게 좋고 안 읽고 들으시는 게 보시는 좋을 게 것 같아요.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이런 얘기 하면은 그래도 읽어보고 한번 들어보고 읽어보겠다 하시는 분들 들으셔도 되고 이런 얘기 했었는데 안 돼요. 이 작품은 무조건
그 옛날 보셔야 식스센스 됩니다. 같은 정도예요. 네. 얘는. 방송을 들으실 거면 읽는 거는 그냥 포기하시는 게 좋습니다. 읽는 거는 다음 생에. 다음 생에. 그 정도로 작품의 짜임새와 반전이 괜찮은 맛의 작품이니까 스포일러 있다는 거 꼭 유념해 주시고요. 일단 먼저 우리 한번 개요부터 한번 살펴보죠. 눈물을 마시는 새 어떤 작품입니까? 네, 이게 설명을 좀 해주셨는데 드래곤 라자로 유명한 이용도 작가님의 작품이죠. 이게 네 번째 장편입니다. 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뭔가요? 네. 꼭 그런 거 물어보는 사람들. 네, 있어서 준비도 다 했어요. 네. 예. 예. 예민합니다. 네, 드래곤 라자로 일단 성공을 네, 하셨. 데뷔도 네. 하시고 성공도 하셨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퓨처코로 크게 삽질을 한번 하셨고요. 네. 아우, 그 다음에 폴라리스 폴라리스 랩소디를 해가지고 또 성공을 했습니다. 네. 이게 상탄 네. 쳤죠. 예, 엄청 잘 쳤죠. 그래 그 다음에 이어서 나온 작품이고요. 삽질일까 우려하는 사람 굉장히 많았어요. 사실. 맞아요. 이게 패턴상 퓨처코 순서기 때문에 네. 그렇지만 우려를 다 싣고 네. 엄청난 작품이 나왔죠. 이거는 판타지 소설의 마스터피스라 불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정도의 명작입니다. 네. 이 하이텔에서 2002년 3월부터 연재하기 시작해서 2002년 8월에 연재가 끝났습니다. 사실상 먼저 다 써놓고 올린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단행본은 그 다음해인 2003년 1월에 출간되기 시작해서 총 4권으로 완결이 났습니다. 네. 예, D&D 기반의 세계관이었던 드래곤 라자는 다르게 완전히 독자적인 세계관을 구축한 작품으로 판타지적인 요소하고 한국적인 요소들을 잘 믹스한 정교한 세계관으로도 유명한 작품입니다. 예, 그리고 나가, 레콘, 도깨비 등의 종족들이 개성을 잘 만들고 거기에 주제와 그 특성을 잘 녹여놔서 완성도가 매우 높은 작품으로도 평이 많고요. 그 이용도 팬이든 아니든 이용도 작가님의 최고의 작품이라는 데는 거의 이견이 없는 편입니다. 네. 맞아요. 예, 그리고 심지어 그 인기에 힘입어 세계관을 공유하는 후속작인 피를 마시는 새도 출간이 되었고요. 그렇죠. 동마새는요? 안 나왔습니다. 그건 아직 안 났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는 뭐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디오북도 몇 년 전 출시되었는데 기획자가 덕후라는 얘기를 들을 정도로 매우 고퀄리티의 오디오북으로 제작되어서 소설 원작 오디오북 사상 가장 큰 매출을 올렸다고 합니다. 그렇죠. 예. 최근에는 크래프톤이 판권을 사서 오픈월드 게임을 만들고 있다는 소식을 전했고 관련된 컨셉 아트가 공개되기도 해서 뭐 많은 이슈를 몰았는데 컨셉 아트 수준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엄청 높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예, 근데 그래서 이번 컨셉 아트 전에 뭔가 하려고 네, 했던 하려고 거는 했다가 접었죠. 완전 네. 갈아엎은 것 같던데. 완전 이상한 갈아엎는 게 아니라 그건 다른 게임 만들다가 네. 그냥 IP 제목만 붙인 기획사에서 거지. 네. 기획사래 그 네. 게임 제작사에서 사과하고 네. 그냥 아예 그 다시 관련 프로젝트 말하겠다. 접어버렸다. 네. 네. 그건 너무 구렸어요. 네. 갑자기 말도 안 되는 자식 거였어. 낳는 뭐 그런 컨텐츠도 네. 심지어 옛날 드래곤 라자 게임보다도 못 만들어. 네. 게임이었어요. 예, 그렇죠. 드래곤 라자 만화보다도 예. 맞죠. 퀄리티가 떨어졌죠. 맞아요. 그리고 이제 저희 방송상 스토리 같은 거를 계속 이어가면서 할 거기 때문에 네, 뭐 네. 소개는 이 정도까지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 마음 속에서는요, 사실 반지의 제왕 위에요. 오. 눈물 마신 새가. 근데 심지어는 약간 이 작가분이 반지의 제왕 덕후로 유명하잖아요. 톨키니스트로. 아니 뭐 이 사람은 그냥 태생이 덕후. 태생이 덕후인데 작품에 대해서 제가 만족하고 있고 작품 자체의 작품성을 이렇게 두 가지를 놓고 제가 평가를 해보면 비등비등해요. 저 안에서는 반지의 제왕하고 거의 비등비등한데 항상 반지의 제왕은 원탑이었거든요. 근데 눈물을 마시는 새를 보고서는 이게 비등비등한 작품까지 나왔다라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어마어마한 명작인 거죠. 그래서 이 작품을 계속해서 방송을 하고 싶었던 건데 일단 이 작품의 가장 재밌는 거는 설정이죠. 그쵸. 설정이 엄청나네. 최고죠. 설정이죠. 맞아요. 그래서 이 안에는 우리가 사람이라고 작품 안에서 사람이라고 부르는 것과 인간이라고 부르는 종족이 서로 다른데 서로 다르죠. 사람은 선민 종족 즉 신이 직접 창조한 네 종류의 종족이 나오고 황국 신민인가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인간. 일단 인간. 네. 노이즈 같이 들어오네. 그러니까 그냥 없다고 생각해요. 아, 예. 인간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레콘이라고 해서 아마 레그혼에서 가져온 게 아닐까 싶은데. 닭의 맞아요. 품종. 네, 네, 네. 그래서 레그혼. 거슬이 있고 부리가 있는 조류 비슷한 인간 종류가 있고 그리고 나가는 이제 전통적인 이 신화에 나오는 나가랑 좀 비슷한 이미지죠. 그쵸. 파충류랑 비슷하고 네. 약간 뱀 같으니까 팔다리 인간, 있고 뱀 팔다리 같은 있고 느낌. 네. 네. 꼬리 있고 도마뱀. 그리고 마지막 없습니다. 종족으로 도깨비가 도깨비. 있죠. 네. 네, 제목 자체가 말 그대로 도깨비이고 우리나라 민화에서 도깨비의 재밌고 좀 이
뭐랄까 친숙한 이미지만 따온 듯한 아, 정조. 맞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도깨비 가죠. 불을 네. 쓰고 네. 죽으면 어르신이 돼서 영만 떠돌아다니는 그거 재밌는 것 도깨비불로 같아요. 씨름하는 걸 좋아해요. 씨름하는 네. 거 좋아. 네. 그것도 사실 이제 전래동화 이런 데 많이 그렇죠. 나와요. 네. 불을 쓰고 도깨비 그리고 불을. 사람을 네. 킴이라고 부르고 맞아요. 완전 진짜 그냥 한국 도깨비에서 음. 악기 이미지만 뺀 그런 이미지인 거죠. 그렇죠. 그렇게 내종족이 나오는 어떻게 보면 시작은 모험할구로 시작했다가 거대한 전쟁으로 이어지는 네. 그런 재밌는 세계관을 보여주고 있죠. 일단 뭐 전체적으로 이 작품들 본인들 전 평을 하고 간단한 소개를 했으니까 어떠신지 한번 두서없이 한번 얘기해 볼까요? 뭐 저는 짧게 네. 얘기를 하면 보통은 한국형 판타지라고 하면 이제 어떤 작가들 스스로가 이제 가지는 어떤 편견들이 있었다고 그쵸, 생각을 그쵸. 해요. 그러니까 뭔가 뭐 기와지붕이 나오고 뭔가 이제 홍길동에서 뭔가 마법을 쓰고 도수를 쓰는 그런 거를 이제 한국형 판타지라고 보통은 스스로를 이제 규정을 하고 그런 식의 작품들을 많이들 써왔는데 사실 이건 정말 완전 이걸 한국형 판타지로 할 수 있나? 그 논쟁은 굉장히 많은 것 예, 같아요. 그쵸. 네. 그래서 어쨌든 전혀 새로운 세계를 창조했다는 점이 굉장히 좋고요. 그 다음에 사실 제가 사실 이영도의 팬은 아니에요. 맞아요. 맞아. 저는 나사님 하지 이 정도의 않았어요. 팬 아니에요. 이영도의 팬이 네. 아니에요. 저는 그 개똥철학이 싫어요. 근데 사실은 그 개똥철학을 최대한 절제하면서도 맞아요. 네. 어떤 철학적인 질문들을 그래도 이 세계관 안에 가장 잘 녹여냈던 작품이 눈물을 마시는 새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도 사실 그 시크님의 평가와 비슷하게 사실 제 기준에서는 읽기 쉽고 그 다음에 한국인들이 더 접근하기 쉽다는 점에서는 반지의 제왕 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 라사님이 얘기한 대로 이게 사실 그 지금까지 계속 이영도의 책에는 그 개똥 철학을 말을 하는 캐릭터가 항상 있어요. 그 개똥 철학을 계속 유지를 해야 되고 말을 해야 되니까 책이니까. 근데 이 눈물을 마시는 새 물론 이게 다 스포지만 좀 너무하지 않냐? 아니요, 저는 개똥철학이라고 생각해요. 본인의 가치관이라고 합시다. 네, 이영도 작가 자체가 니체 빨아서 맞아, 니체 빠져. 근데 이 눈물을 마시는 새는 끝까지 다 읽어보면 이제 완전 대스포가 되겠지만 케이건 드라카가 어떻게 보면은 얘기한 드라카가 누구야? 주인공입니다. 안 읽어보신 분이 중간에 그렇게 질문이 네. 들어오면 저희가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까요? 주인공인 케이건 드라카가 네. 얘기하는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왜 저런 생각을 하지 왜 저런 말을 하지 던지는 것들이 나중에 밝혀지는 케이건 드라카의 정체를 생각하고 보면은 말이 돼요. 왜냐하면은 그 사람은 인간이 아닙니까? 그런 이제 설명이 되는 식으로 해서 이 책들이 어느 정도 이어지고 있어가지고 저는 그게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뭐 저도 그런 생각 비슷한 생각이 들죠. 이야기가 다 따로따로 이게 뭐지 싶은 이야기가 중간중간 들어오는데 또 나름대로 그 라인도 재밌어. 그래서 맞아요, 보다 맞아요. 보면 나중에 가서 이게 하나로 딱 합쳐지는 장면이 되면 어마무시한 폭발력이 일어나는 거죠. 네. 꾸봉님은 이 작품 어떻게 보고 있어요? 저는 사실 드래곤 라자 때문에 이영도님을 좋아하게 된 파라서 약간 그렇죠. 결이 좀 다르거든요. 사실 그쵸. 드래곤 라자랑 이거는. 근데 맞아요. 사실 그래서 그때는 그냥 이영도님 또 글빨이 좋으시니까 저는 사실 연재 당시에 글빨 재미로 봤어요. 그리고 이제 이야기가 쭉 안 이어지고 연재 속도에 맞춰서 보다 보니까 이야기가 좀 끊어지긴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로는 평가가 그렇게 좋진 않았는데 재밌게 보긴 했어요. 근데 지금 최근에 방송한다고 해서 다시 읽기 시작하니까 저 바로 얘기했잖아요. 이거 진짜 마스터피스다. 네. 이거 정말 최고의 작품을 뽑습니다. 이 형. 지금 이렇게 얘기한 4명은 다 끝까지 그래도 읽은 지금 사람들이 에이스님 표정을 사진으로 찍어서 뭐에다 올려놓고 싶어요. 에이스님은 시도를 하다가 네. 중간까지 일단 읽다가 하차. 다 못 아니 아까 다 읽으신 것 같다고. 읽은 아니요. 건 있지만 뇌는 기억하지 클린해졌다. 않습니다. 기회가 기억은 기억에서 안 지워버렸다. 약간 제가 삼국지 읽은 거랑 비슷하죠. 너안 읽었잖아 끝까지. 아니 저 한 12페이지 정도까지 읽었어요. 그런 상태고 또 수북님은 아예 시작도 안 하셨죠. 네. 상태입니다. 저는 퓨처 워커에서 너무나 큰 데미지를 받고 그 이후에 진짜 안 받은 사람이 없어요. 그 이후에 제 머릿속에 이영도가 사라졌습니다. 네. 그런 상태다. 에이스님은 일단 그래도 기억은 안 나지만 예전에 한번 읽어봐갖고 최근에 좀 읽다가 너무 길어서 한 중간까지 보셨다고 했는데 어떠셨어요 좀? 할 말은 많지만 하지 않겠다 표정인데. 저는 일단 예. 저는 일단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이렇게 물론 많은 분들의 마스터피스라 하고 뭐 네. 그런 건 다 이유가 있겠죠. 당연히 뭐 근데
전혀 아니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저도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 취향의 않거든요. 문제니까. 근데 본인의 거. 너무 이렇게 제 생각에 너무 이렇게 많은 분들이 막 이거 진짜 걸작이다 마스터피스다 이러면은 내가 이상한가 막 내가 아니야. 좀 그런가 그런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아닐 수도 있어요. 아니야, 저처럼. 아니야. 진짜 네, 아니야. 그래도 괜찮을 것 같고요. 네, 그냥 저는 그러니까 이야기 자체는 앞서 말씀하신 대로 배경이나 이런 거 뭐 그러니까 2002년 그 연재 당시에는 뭐 충분히 신선할 수 있고 그럴 수 있을 것 같고 그 지금 봐도 물론 뭐 괜찮은데 부담 없이 얘기하세요. 괜찮아요. 힘들어. 편집을 믿어요. 편집을. 그냥 저는 솔직히 지금 말씀하신 거 다 부정하고 싶어요. 그냥 저는 그런 이거는 똥이다 그냥. 아니야 그거 아니에요. 그냥 재밌는 똥이다. 재미니까 없진 않다며. 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해도 될까요? 어, 작품성이 없다. 작품성이 없다. 아, 네. 아니 그냥 이게 어차피 왜냐하면 우리가 네. 작품성이라는 그 단어 안에도 너무 많은 그러니까 저는 의미가 취향이 담겨 다 있어요. 달라서 취향, 왜냐하면 그냥 저는 반지의 제왕을 되게 별로 안 좋아해요. 영화도 싫어하고 책도 그러니까 싫어해요. 저도 네. 반지의 제왕 되게 좋아했고 어렸을 때 네. 볼 때 되게 재밌게 봤고 지금도 뭐 2번은 안 읽었는데 했는데 저는 그것도 되게 마스터피스다 하면 그거 되게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그 단어에 되게 뭐를 1등, 2등 이렇게 하는 거 되게 반발심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럴 수 있겠다. 이 글을 찾아보면 찾아볼수록 더 막 반발심이 들어서 오히려 더 비판을 하게 되고 심리적 약간 반발심도 네. 없잖아 있다는 네. 거 그런 얘기하는 그런 것 거구나. 같아요. 그게 저는 에이스 마음이 이해가 가는 게 저도 약간 그런데 왜 우리 시로대 하다 보면 거기 스킬 중에 반골 기질 있잖아요. 맞아. 그게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맞아요. 유형적으로. 맞아요. 네, 저도 네, 약간 네. 그런 스타일이라서 다 맞아요. 사람들이 메이저한 거, 좋다 그러는 거 이런 건 일단 좀 반발감이 드는 그런 맞아. 부분들이 있거든요. 맞아요. 아니 메이저하고 좋다 그래서 반발심이 든다기보다 그냥 뭐 하나를 이렇게 막 다가 그냥 그러니까 추종하는 거에 그러니까 대한 그거에 대한 사람들이 반발심일 수 있잖아요.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뭐 거기에다가 아니, 근데- 취향 차이도 있을 수 있고. 근데 너무 작품을 보는 시각은 사람마다 다 다른 거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이 방송을 하자라고 하면서 내가 이 작품이 정말로 나한테 왜 명작이 되었는가를 그 장면을 통해서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아마도 이것도 되게 독특한 걸 거예요. 다른 사람이랑은 좀 시각이 다를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개인적인 시각에서 저는 이래서 이게 너무 좋았어 이렇게 하면 다 공감 그렇구나 이게 그래서 좋구나 할 텐데 다 막 이게 1등 이거는 마스터피스 막 이거 이런 미만 잡 이런 게 싫은 거지. 막 그걸 마치 근데- 객관적인 아니, 평가를 아니야. 내린 근데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니까 얘기한 사람은 없어요. 네. 그렇게 얘기한 사람은 아니, 없어요. 인터넷에는 어딜 가도 약간 빠는 있으니까. 약간 인터넷에 많아. 그런 아니, 우리 그러니까- 중엔 없지만 맞아. 어딜 가도 빠는 있으니까. 인터넷에 그러니까- 되게 많아요. 그냥 저는 개인적으로 좋았다는 얘기 너무 듣고 싶어 그런 건 진짜 재밌는데 공방신기 오빠가 라디오 헤드 싹 바른다 뭐 그런 막 거, 그 약간- 그런 이야기인가요 그러면? 막 그런 거. 그렇게 느껴질 수 있죠. 네. 어딜 가나 빠는 있으니까요. 맞아요. 오죽하면 비틱질이라는 얘기가 나왔을까. 그리고 심지어 저는 이영도 빠는 아닙니다. 그렇죠. 네, 저는 이영도의 개똥차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저는 딱 그게 좋아요. 이영도의 그 니체 사상 니체바라는 점이 너무 좋아. 네. 그걸 작품에 그래요? 녹여낸 방식. 그러니까 이 영도가 이런 것도 다를 수 있단 다른 말이에요. 거죠. 이 정도가 니체바였나요? 완전 니체. 네. 과일바 아니에요. 자 그래서 네. 네. 순간 멘트를 잊었다. 몰라 그러는지. 오늘 진행은 어떻게 할 거냐면요. 일단 저희가 준비한 게 각자 준비한 명장면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왕자의 게임이나 아니면은 킹덤. 킹덤이나 이렇게 드래곤 라자. 그러고 보니 옛날 저희 방송 중에 드래곤 라자도 있습니다. 네. 제가 네. 없었던 시절에 한번 찾아 들어보시면 재밌을 것 같고요. 그런 식으로 이제 스토리를 중간중간 짚어가면서 명장면들을 각자 준비한 것들을 설명할 텐데 그 전에 작품을 보고 좀 궁금증이 남았다. 이거 한번 같이 얘기해 보자. 이거를 명장면 전에 할까요, 후에 할까요? 지금 잠깐 얘기할까요? 뭐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 네. 라싸의 질문 타임을 먼저 시작하고 뭐 그런 내용들도 괜찮고요. 아, 이것도 이름 얘기해야 속 코너입니까? 아, 이것도 코너 속의 코너 코너. 이름 얘기하시고 샵인샵 같은 거죠. 네. 아니면- 라싸의 질문 타임. 아니면 우리 스토리를 쫙 다 훑고 마지막에 그런 얘기 몰아서 할까요? 네, 네. 그게 나을 것 같아요. 그쵸?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이야기 이제 스토리를 좀 제가 적당히 정리를 해가면서 네, 네, 네. 명장면으로 갈 건데 각자 가져온 명장면을 일단 먼저 얘기를 해보면 라스님은 네, 저는 이제 그 1권에서 네. 유해의 폭포를 음. 마주치는 장면입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가져온 장면은 구봉님이 예, 2권에서 케이건 드라카가 사모페이를 대호왕으로 추대하는 장면입니다. 그렇죠. 예. 이거 되게 절묘하네요. 저는 3권에서 네. 이제 앵거 평원에서 이제 나가의 2차 북
그 북벌. 북벌 전쟁이죠. 그 네. 전쟁 장면을 가지고 왔습니다. 다들 권술 얘기하니까 전 되게 어색한데 저는 연재 당시 제가 직접 갈무리한 캡처 파일을 이북으로 만들어서 보고 있기 그건 때문에 몇 번인지 불법이죠? 몰라요. 예. 아니에요. 불법. 본인이 불법. 개인에서 본인이 배포 안 보는 하면 아, 개인 네. 소장. 상업적으로 이용 안 하면 괜찮아. 네네네. 그거는 뭐 제가 그 당시에 연재한 거를 캡처한 거기 때문에 네. 전혀 문제가 없고요. 그래서 단행본을 따로 보진 않았어요. 오디오북을 샀죠. 아, 그렇죠. 저는 마지막 4권이겠죠. 그러면. 4권입니다. 전 네. 샀습니다. 저도 있어요 집에. 네. 저는 피마차도 풀 양장으로 다 네. 있습니다. 마지막 장면에 그 위에가 윗부분이 폭발한 심장탑에서 케이건과 사모페이가 아라짓 전사대 북부의 왕으로 대화하는 장면. 아, 그 부분. 네. 네. 이렇게 장면을 가져왔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간단하게 이제 스토리를 설명을 해보면 이게 스토리가 시작이 그렇게 돼요. 이 전 세계 전체 대륙의 남반구 절반은 나가라는 종족이 가지고 있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얘네는 뱀과 같은 애들인데 이 종족의 특성이 모두가 다 심장을 적출을 해서 거의 반불사의 몸을 네, 가지고 맞아요. 있고 네. 심장을 적출하고 냉혈 동물이기 때문에 온도에 굉장히 민감한 그래서 온도가 높아져야 활동이 가능한 신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남반구에 살고 있죠. 그리고 온도 때문에 못 올라오는 한계선이라는 게 있어서 남쪽에서 지들끼리 잘 지지고 볶고 살았는데 남쪽이 따뜻한가요? 사실 그렇죠. 네. 따뜻해서 그런 거예요. 사실 그렇죠. 따뜻해서 그쪽에만 사는데 사실 이것도 예전에는 종족들이 섞여 살다가 심장 적출하는 법을 배우고 나서 북부인들을 다 북쪽으로 몰아낸 그렇죠. 거예요. 네. 전 세계 반을 차지하고 살고 있었던 거죠. 그랬는데 어느 날 인간, 도깨비 그리고 레콘으로 이루어진 이 세 명의 파티가 인간들이 그래도 가장 사회화가 잘 돼 있잖아요. 집단이 네, 잘 돼 그렇죠. 있잖아요. 네. 거기에 하인샤라는 큰 절에 어떤 스님들의 의뢰를 받고 한계선 남쪽으로 내려가서 나가 한 명을 구출해 와라. 네. 라는 미션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수를 그 받게. 나가는 어떤 특정한 임무를 받은 나가죠. 그렇죠. 네. 근데 이 남쪽에서 구출해야 될 나가라는 사람은 이제 사건이 좀 있었던 게 원래 얘네가 이 나가들 사이에 뭐 이런 것 때문에 뭐 나가들이 좀 위험한 일을 꾸미고 있다. 그래서 북부인이랑 협력해서 이걸 분쇄하자라는 비밀 결사 조직 같은 게 있는 걸로 나오는데 거기에서 이 사명을 받고 북쪽으로 파견되기로 한 그래서 심장 적출을 받은 그 다음 날 바로 출발하기로 한 이런 상황이었죠. 근데 요 상황에서 이 출발하기로 했던 애가 화리트라는 애인데 네. 얘 친구가 대신 그걸 받게 되는 거죠. 화리트가 사고로 살해를 죽어서. 네. 살해를 당했기 때문에 그래서 얘가 이제 북쪽으로 올라오면서 이 세종족으로 이루어진 이 세 명이 얘네를 구출해서 첫 단계에서는 모험과 할것 같은 이야기들이 펼쳐지죠. 그렇죠. 개인적으로 너무 마음에 드는 장면들이에요. 그 네. 활극 같은 모험. 그 로드 무비 같이 이렇게 네. 이동하면서 이야기가 계속 진행돼요. 게임 같아. 네, 게임 같이. 그렇죠. 완전 게임 같죠. 드래곤볼 1, 2권처럼. 그리고 이 나가라는 종족이 되게 정글과 나무를 아, 진짜 사랑하는 그러네. 종족이라서 그 맞잖아. 남부의 대부분의 지역들은 다 정글화가 되어 있는데 근데 되게 그럼 인구 밀도가 적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안 가본 미답지들이 많죠. 근데 거기에 보면 숨어있던 5번째 종족이 나오게 됩니다. 두억신이라고 두억신, 하죠. 예. 예. 두억신이는 우리 전통 그 전래 민화에서도 많이 나오는 애들인데 심지어 악귀처럼. 5번째 종족이라는 것도 모르죠. 음. 그냥 두억신이라는 괴물 종족이라고도 그렇죠. 생각도 뭐, 안 하죠. 네. 그때는 그때 당시에는. 사람의 종족으로 취급을 안 하잖아요. 아, 아니, 취급은 해. 근데 네, 어떤 취급이냐면 신을 잃은 종족. 신을 그렇죠. 맞아 맞아. 네. 신을 잃은 종족. 그래서 괴물과 같은 아무런 법칙이 없는 종족이 나오는데 그 종족을 마주치게 되고 그 두억신이가 집단으로 모여 있는 곳에 가는 장면, 거기 들어가는 장면이 꾸공님이 라사님이 가져오신 유해 북부를 만나는 참고로 장면이죠. 그 지금 구출대 안에 있는 인간은 나가를 잡아먹고 살 정도로 나가를 증오하는 사람인데 인간인데 그 인간의 행동에 대해서 도깨비 B형이죠. B형이 이제 말을 할 때 그런 말을 하죠. 이제 그래도 같은 사람을 잡아먹으면은 안 된다라고 했을 때 그때 레콘 티나안이 얘기를 하는 게 두억신이가 사람이냐 라고 얘기를 하죠. 사람같이 굴어야 사람이라고. 그런 취급을 받는 게 이제 두억신이들. 다른 세종족한테 나가는 그런 취급을 받는 종족이었다는 네. 거죠. 네. 예, 예. 근데 나가 나가도 역시도 무엇이- 네. 나가 역시도 다른 세종족에 대해서 그렇게 네. 하고 있기 때문에 그쵸. 공평하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티나는. 나가도 먹거든요. 어. 그러니까 나가도
인간들 다른 종족들을 공격을 하고 보이자마자 공격을 하잖아요. 먹기도 먹고 네. 맛있어요? 삼켜 먹고. 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주인공인 케이건 드라카도 나가를 사냥해서 먹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게 공평하다. 라사님 가져오신 나만 장면을 수국님 네. 말을 제가 집어들었어. 가지고 온 장면은 이제 바로 그 이제 두억신이들이 살고 있는 유적이 있습니다. 네. 거기를 우연히 마주치게 되고요. 네. 그래서 거기 있는 그 미로 같은 피라미드에 이제 그 세 종족, 네 종족으로 이루어진 그 탐험대가 이제 들어가게 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네, 그 제 장면은 기억 속에 케이건이 없어요. 제 기억 속에 남아 있는 케이건. 매단되는 장면 중에 하나예요. 그거는 예. 근데 이제 두억신이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그러니까 두억신이는 종족이긴 한데 이게 룰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 팔이 4개가 있을 수도 있고요. 네. 머리가 2개가 있을 수도 있고 위치도 막 위치도 막 바뀌고. 엇갈리고 음. 눈으로 이제 소리를 들을 수도 있고. 모듈형이네요 한마디로. 그렇죠. 맞습니다. 모듈형이에요. 맞아요. 네, 픽셀, 정확해요. 픽셀폰 같은 거. 네. 네. 픽셀폰은 기능이라도 고정돼 있지. 그 기능이 좀 다르잖아. 그죠? 카메라가 6개만 있는 픽셀폰 같은 그런 거죠. 네. 그렇게 규칙이 없다. 그래서 이제 이 세계관에서는 그럼 이 두억신이는 왜 이렇게 됐냐? 그러면 이제 말도 이상하게 해요. 말에도 규칙이 없어요. 심심한 콧구멍에 장미를 뭐 이런 식으로. 네, 그런 거죠. 아무 말이나 막 하는. 네, 아무 말이나 막 규칙이 하는데 없으니까. 말이 없- 말이 없는 아니지, 거죠. 사실. 말이 아닌 거죠. 그런데 그런 곳에서 이제 두억신이들한테 쫓기다가 어떤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 약간 좀 도곡육선 같은데요, 두억신이가. 륜페이라는 사람이 이름을 이제 듣죠. 이름을 네, 듣죠. 네. 그러니까 나가는 이제 소리가 아니라 어떤 마음속에 어떤 텔레파시 같은 걸로 의지를 나 이거 전달을 하는 설정 너무 거죠. 재밌어요. 네. 근데 그런 이름을 이제 듣게 되거든요. 이 미로 안에서. 그죠. 그래서 그걸 따라서 갔더니 두억신들이 태어나고 죽는 그 유해의 폭포를 만나게 되는데 그 유해의 폭포가 의지를 가지게 되어서 이름을 전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유해의 폭포는 다른 종족을 만난 게 처음이에요. 그래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질문. 두억신은 왜 이렇게 됐는가? 신을 잃었나? 왜 신을 왜 잃었는가? 신을 잃었나? 이런 그러면은- 처참한 몰골을 하게 된 이유가 뭔가라고 물어보죠. 예. 네,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한 인류학적인 질문이에요. 저는 그래서 이 장면이 좋았던 건데 그러면은 이 나머지 네 종족들은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 신들을 그 오만함 때문에 두억신들은 신들을 무시한 오만함 때문에 신을 잃었다라고 알고 있어요. 그건 근데 텍스트일 뿐이에요. 거기에 대한 콘텍스트, 예전부터 흘러오던 그냥 전설에 전설 따르면 같은 거예요. 오만함 때문이다라고 네, 하는데 오만함 때문이다. 신을 근데- 잃었으니까 그거에 대한 추정을 한 거지. 근데 그 말에는 그 두억신에 대한 이해나 공감이나 소통이 전혀 없어요. 그렇죠. 그냥 오만함 때문이다라고 그냥 얘기만 할 뿐이지 실제로 그 오만함이 어떤 것이었는지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그 오만함의 종류 그다음 어떤 행동들이 있었는지는 전혀 몰라요. 그냥 그런 거지 그냥 그런 거지. 그러니까 소통이라는 게 전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총균세에서 나오는 이제 유명한 질문 중에 하나인데 거기 이제 그 제레드 다이아몬드가 만났던 이제 저기 파푸아 뉴기니 섬에 있던 청년이 했던 얘기와 비슷한 거죠. 왜 서양인들은 그렇게 우리와 다르게 잘 살게 되었나라는 질문이랑 비슷한 맥락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오랜 시간 이제 서로와 단절돼 있었을 때 다른 그러니까 민족이나 종족들이 이제 이만큼 이제 떨어져 있을 수 있는가를 얘기하는 장면인 것 같아서 그래서 두억신이 그로 이루어진 그 유해의 폭포는 분노를 하게 되죠.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왜냐하면 이 나머지 종족들은 니들은 오만함 때문에 신들이 이런 거야. 그럼 그 오만함이라는 게 뭐지? 근데 제대로 대답을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맞아요. 그래서 유해 폭포가 공격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저는 심지어 그 장면에서 야 니네 너는 그 나가는 신이 어딨어? 우리 그렇지, 맞아. 심장탑에 있고 여신님이 우리한테 이름을 줘. 그러면 레콘 니네들 신은 어딨어? 몰라. 우리는 모르는데 모르는데요. 거기서 분노를 하는 거죠. 네. 그러면 니들도 모르고 우리도 모르는데 왜 니들은 괜찮고 왜 우리는 이상하게 망했냐. 됐냐? 자기들 마음대로 어. 신을 대하고 심지어 신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애들조차도 신이 있는데 우린 왜 이러냐? 라고 화를 내기 시작하죠. 그렇죠. 기나은이 잘못했네. 레콘이 문제예요, 항상 보면. 그래서 그 소통의 문제를 아주 이제 인류학적으로 그리고 철학적으로 얘기한 장면 그리고 그거를 환타지스럽게
판타지 모험스럽게 이제 표현한 장면이라고 그리고 저는 컨셉 아트 생각을 장면이 해서 있잖아요. 네네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장면을 음. 꼽았고요. 실제로 거기서 이제 그 굉장히 그 좁고 어두운 그 미로 속의 통로 속에서 레콘과 나가와 이제 레콘과 나가의 합종 연행이 굉장히 재밌게 액션으로 표현이 되는 것도 물론 이제 명장면으로 뽑은 이제 이유 중에 하나라고 저는 비주얼적으로도 생각을 하고요. 임팩트가 되게 맞아요, 큰 것 맞아요. 아 저는 네. 사실 그러니까 그 유해들이 막 뭉쳐가지고 네. 뱀 모양이 음. 되고 그다음에 그거를- 그 맞은편 통로에서는 끊임없는 그 두억신이들이 두억신이들이 형체를 이제 이해할 수도 없는 두억신이들이 막 몰려오고 그러니까 그 장면이 비주얼적으로 굉장히 임팩트가 있잖아요. 맞아요. 나는 영상했을 때 그 잘못하면 욕 먹을 거야 그 장면. 묘사한 그 한 줄이 너무 뇌리에 강하게 박혀 있는 게 눈물처럼 흐르는 죽음인가? 그렇게 네, 표시가 돼. 맞아요. 그게 너무 별거 아닌 묘사인데 딱 진짜 눈앞에 그려지는 묘사인 거지. 표현력이 참 대단하다. 저는 사실 그 저 안에서 전투 장면이나 뭐 여러 가지 다 좋았지만 B형이 끝까지 싸우지 않아요. 맞아요. 전부 다 죽을 네. 수도 있고 그래서 어. 티난이 화를 내잖아요. 맞아. 너는 요거- 죽지 않는다고 해도 네. 우린 죽는다고. 맞아요, 그런데도 맞아요. B형이 끝까지 싸우지 않고 계속 눈물을 흘리고 불을 붙이지 않는데 그 B형이 어떻게 탈출 방법을 알게 돼서 이제 탈출하는 와중에 시체는 불을 태워요. 뒤에는 유해들은 그런 캐릭터 묘사나 이런 것들이 너무 좋았어요. 저는 종족의 사실. 특성을 이야기에 네. 묻어놨잖아요. 네, 맞아요. 그게 너무 구구절절 그 안에 설명을 좀 계속 덜하고. 이렇게 축적되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 좋았고 도깨비는 정말 저런 상황에서조차도 그 피를 못 살생을 본다. 할 수 없는 그런 종족이구나라는 걸. 그러니까 이 타이밍이 딱 그 타이밍인 것 같은데 어차피 시작점이고 이게 전체 이야기에서 각 종족의 특성이 진짜로 가장 확 드러나는 잘 장면이잖아요.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한번 종족 특성을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오, 나가 좋죠. 같은 경우에는 나는 나가를 일단 제가 먼저 얘기를 해볼게요. 나가는 굉장히 많은 걸 받았는데 또 굉장히 많은 약점이 있어요. 일단 정신을 건드릴 수 있다. 텔레파시를 한다. 누구도 우리 대화를 못 듣게 만들 수 있다. 그 정신 억압을 할 수 있죠. 동물을 정신 억압해서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게 할 수도 있다. 물론 지능이 나는 동물 정도만 그런 특성이 있고 그리고 적외선 시야가 있죠. 그렇죠. 온도를 보잖아요. 온도를 봐요. 프레데터. 맞아.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강점인 게 어둠에서도 볼 수 있지만 굉장히 약점인 게 온도가 비슷하면 구분을 못해요. 맞아요. 거기에다가 청각이 굉장히 약하죠. 청각이 엄청 약하죠. 들을 수는 있지만. 예. 어떻게 보면 태아한 거 아닐까요? 이름을 하니까 태아한. 그죠. 그렇죠. 굳이 네. 이제 신경을 안 필요가 없는 쓴다라는 거죠. 표현이 있는 거 네. 보면은 그 거기다가 듣긴 듣잖아요. 네, 진짜로. 듣긴 듣고. 변온 동물이라서 온도에 따라서 이 활동의 양이 엄청 달라진다. 전투력 네, 바뀌잖아요. 전투력이 바뀌죠. 네. 예, 심지어 얘네는 17분 동안 전투력을 완전 올려준 버프야. 소드약이라는 약도 네. 있어요. 스팀팩 같은 것도 있고 거기에다가 또 특성이 심장을 뺀다. 심장을 진짜 이상해요. 적출을 했기 때문에 팔다리가 잘려도 다시 재생시켜 버리고 잘 죽지도 않는다. 네. 이런 특징도 있고 거기에다가 더 웃긴 게 얘네는 살아있는 것만 먹고 뱀처럼 큰 걸 먹으면 그거 오랫동안 안 보고 먹어도 싶었는데 되고 진짜 아, 한 입에 그죠. 생기는 거. 입이 이렇게 탁 찢어지면서 약간 근데 침울하시다가 때만 표정이 내가 밝아. 얘기했잖아요. 나가를 좋아할 수도 있다. 맞아. 한 입에 삼키는 걸 좋아할 수 있다라고 역시 했잖아. 이게 네. 친구다. 저는 이제 그게 비주얼로 어떻게 구현될지 되게 궁금한 게 그 거기 묘사해 보면은 사람보다 조금 작은 걸로 나와 맞아요. 있거든요. 근데 사람은 나가가? 맞아. 나가가. 아. 근데 인간은 삼킬 수가 있는데 뭐 그 염소나 네, 작은 사슴가루를 삼킨다고 하잖아. 맞아요. 염소는 생각보다 엄청 크다고. 그러니까요. 근데 뱀이 3kg 보면 엄청 큰 걸 삼키니까. 그건 그런데. 그거를 근데 묘사한 것 뱀은 같은데. 배가 이렇게 늘어나도 기어다닐 수 있지만 그러니까. 얘네는 인간의 형체를 가지고 있잖아. 팔다리 달려 팔다리 있고. 있는데 근데 그 배가 이렇게 나오면 그 활동이 되나? 난 진짜 그게 너무 궁금해요. 진짜. 근데 그런 게 되게 재밌죠. 네. 또 도깨비란 종족도 나오죠. 도깨비. 이거 자연스럽게 제가 설명하게 되네요. 네, 도깨비는 이제 즈문룰이라고 도깨비들이 사는 아마 최북반구인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근데 농사 짓는다고 하는 거 보면은 이제 그쪽은 아닌 것 동쪽 같고. 끝 아니었어? 왜 난 난 동쪽 동쪽으로 쪽으로? 얘기하고 있었는데. 동쪽이었나요? 뭐 아무튼 농사 북쪽은 짓는 다 규리아나 뭐 이런. 맞아, 얘기니까. 맞죠. 즈문누리에 모여서 사는데 일단 도깨비들은 살생을 그냥 못하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심리적으로 그 거부감이 있어서 살생도 못하고 그리고 그 농사를 짓고 살고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씨름 굉장히 좋아하고 그리고 주문누리에 대해서 되게 다양한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데 저는 약간 그 부분에서 약간 퓨처워커 약간 느낌도 좀 느껴집니다. 이제 꿈의 마지막 막내인 꿈의 뭐 다섯 번째 딸인가? 다섯 뭐. 번째 딸이 뭐 주문누리를 만들었다 이런 내용들도 좀 나오긴 하고 그리고
이 책에서 보면은 계속 나오는 내용이 종족적인 면만 얘기를 하기로 했죠. 네. 주문누리는 일단은 인간보다는 좀 더 크고 레콘보다 좀 도깨비예요. 작고 지문누리가 아니라. 미안해. 도깨비 키가 한 2m쯤 되는 거.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이번에 새로 나온 사파에도 보면은 근데 좀 약간 울퉁불퉁하게 좀 너무 무섭게 생긴 걸로. 우락부락하던데. 빨간 건 좀 내 에바니까. 상하고 근데 응. 약간 불구스름한 얼굴이라는 표현이 자주 나오긴 해요. 맞아 그렇죠. 맞아 맞아. 네. 오돌토돌하고. 네, 뿔이라는 표현은 안 나왔는데 사파에는 뿔 같은 것도 좀 그려놨던데 근데 사실 그건 뿔이 좀- 있으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네. 아니 근데 그거는 우리나라 일본의 도깨비, 운인데. 그렇죠. 민화에서도 네. 도깨비가 너무 다양한 방식으로 그건 그렇죠. 나오고 있어서 네. 특정하기가 좀 어려운데 일단은 약간 좀 불그스름한 얼굴에 얼굴도 좀 크고 네. 몸도 좀 크고 우락부락한. 우락부락하고 도깨비의 가장 큰 이제 특징은 이제 그거죠. 죽으면 바로 죽지 않고 도깨비 불이 되어서 어르신. 그 어르신이라고 하죠. 영혼이 음. 잠깐 그 죽은 근처에 머물고 있다가 지문누리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주변에 도깨비가 있으면은 그 영이 꽤 오랫동안 유지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어르신으로 변한 도깨비 영혼 상태로 이제 꽤 오랫동안 또 살아 있을 수 있는 그게 낙천적이고 가장 즐겁고 네. 이런 것들을 좋아하고요. 네. 유머를 좋아하는 거죠. 네. 그러면 이게 핵심적인 거 설명 안 하셨네요. 피를 보면은 이제 아. 그 폭주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하진 폭주라는 않아요. 개념이 이제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왜냐하면은 그 이성을 잃잖아. 이게 왜냐하면 도깨비가 가지고 있는 가장 종족적인 특징은 불의 내성이 있고 불을 자유롭게 다룰 수 있다는 그렇죠. 특성이 있다는 그러니까 거죠. 피를 보고 피를 본다거나 아니면 충격을 받으면 그거를 능력을 제어를 못하는 것 같아요. 이제 불을 다룰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불을 만들 수도 있고 뭐 불을 크게 만들 수도 있고 차가운 불도 만들 수 있는데 폭주 왜냐하면은 아킨스로우 협곡 뭐라는 표현이 나오죠. 거기서 이제 그 무사장이 도깨비 무사장이 와서 그 안에 몇십만 명을 다 죽였다고 하는데 그때 폭주한 게 아니니까 와서 죽이러 오잖아요. 도깨비 무사장이. 그러니까 폭주라는 개념보다는 이제 힘을 제어하는 거를 능력을 이제 봉인 제어하는 해제인가요 거. 그러면? 맞아요. 뭐 뭐 약간 그런 그런 보면 될것 개념으로 같아요. 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음. 인간도 나가도 레콘도 도깨비를 무서워하진 않지만 최고로 경계를 하는 게 이 도깨비가 능력을 제어를 하기 힘들어지는 상황이 오면은 진짜 주변의 사람들이 몇십만 명이 죽을 수 있는 거죠. 한 명 때문에. 근데 차가운 불은 뭔가요? 불의 모양을 가지고 있지만 온도는 없는 불까지 반딧불 만들 수 같은 있어요. 거예요. 음. 빛이 있는데 어떻게 열이 없을 수가 판타지입니다. 판타지가. 네. 심장을 뽑았는데 어떻게 살아 있어요? 차가운 거잖아요, 네. 사실. 맞아. 반딧불도 온도가 없을 텐데. 판타지입니다. 그냥 없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낮아요. 되게 낮을 네. 텐데. 그래서 그리고- 또 레콘이라는 그리고- 종족이 나오는데 이게 네. 중요한 게 종족별로 약점들이 있어요. 아 그렇죠. 네. 나가는 일단 아까 얘기했던 그런 약점들이 온도. 있고 도깨비는 불을 피. 만들 수 있지만 피를 피. 보면 정신이 뒤집힌다. 네. 맞아요. 그 레코는 3m 정도 되는 강대한 전사거든요. 아 네. 닭대가리죠 근데. 맞아요. 에이스는 아니, 아니. 레콘이 그러니까 좋은 표현이 건데 나가가 머리가 좋으세요. 나쁘다는 게 아니라 진짜로 조류의 두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렇게 표현해 주세요. 불이도 있어요. 불이. 네. 닭대가리지 그게 그러니까. 그래서 레코는 그런 이제 특성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이 약점을 얘기를 했는데 이제 물을 엄청 싫어합니다. 물을 입에 올리는 것조차도 싫어하고 그래서 솔직히 붕어 저택에 빠져 죽을 맞아요. 그런 물면 표현 너무 나는 얘기 안 웃겨요. 해요. 예. 그래서 이제 한 잔의 물만 가지고도 이제 그 레콘을 도망치게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원수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나중에 그 레콘과. 원한을 또 다 받아내야 네, 되는 다 거죠. 평생 동안 받아내야 네, 되는 네, 그런 네. 숙제를 안고 있는. 그 네. 뭐 있었는데 레콘에 대한 속담 중에 네. 그 책 안에서 네. 뭐 집을 하나 부시던가 뭘 하려면 레콘이 3명이 필요하다고. 한 명은 집을 부시고 나머지 2명은 더 부시기 전에 말릴 사람. 더 흥분하지 말라고 말리는 2명, 밥 부시는 1명. 저는 그 표현도 되게 웃겼어요. 이제 막 비가 오기 시작하니까 주먹을 휘둘러서 동굴을 만들어. 그렇죠. 그리고 거기 피해 있는 사이에 케이건이 먹을 것 좀 구해오겠어. 아, 이러고 어. 나갔다가 음. 비가 그쳤어. 그래서 케이건을 찾으러 우리 나가보자라고 했다가 두억신을 보고 쫓아간 거죠. 아,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유해 예. 폭포로 들어간 거고. 음. 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레콘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그 모든 레콘은 다 자기 평생을 수건 사업이 있다는 거죠. 아, 그것도 참 멋있어요. 네, 근데 그 수건은 정말로 이루기 힘든 거기 때문에 자기가 쉽게 이루기 힘든 그런 목표를 가지고 평생을 이제 매진한다는 점이거든요. 재밌는 것 같아요. 그게 되게 진짜. 재밌는 것 같아요. 이게 문화적 차이도 되게 재밌는 게 인간은 그냥 인간이잖아요. 네, 가장 맞아요. 사회성이 좋고 네. 무리를 지어 네, 살고 맞아요. 왕이 대대로 왕이 나올 수 있는 이게 음. 물론 첫 번째 왕은 인간이 아니었지만 네, 네, 네. 그런 사회를 가지고 있는데 레콘의 사회는
굉장히 개인주의자들적이 되면 자기 가정. 그래서 레콘이 평생 추구하는 게 두 가지 중에 하나는 와이프를 많이 얻어서 일부 다처제니까 많이 얻어서 첫째 부인, 둘째 부인, 셋째 부인, 넷째 부인 아주 이쁜 집을 짓고 거기서 행복하게 사는 거 이거거나 신부 탐색자라고 하죠. 심지어 그것도 재밌네요. 신부 탐색자라 그러지 자식에 대한 또 애정은 없어. 그냥 자기인 거야. 애가 다 그게 크면 개인적인 거니까. 애가 다 너무 크면 개인적이다. 그러니까 뭐 피르마 신세 있잖아요. 그 아버지가 죽었다 그러니까 아니 그냥 막 그렇게 죽을 줄 알았어. 어디 있는지도 모른대잖아. 그리고 나가들은 인간과 비슷하게 사회생활을 하는데 모계 중심 사회를 이루고 있고 그게 약간 좀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인간이 부계 사회로 바뀐 것 중에 하나가 신체 차이 때문이잖아요. 신체 능력 차이 때문에. 그러니까 사냥과 전투에 적합한 신체를 남자들이 더 가지고 있기 때문에 권력을 자연스럽게 가져온 건데 여기에서는요. 레콘도 그렇고 나가도 그렇고 남녀의 신체 차이가 거의 없는 걸로 나와요. 맞아요. 신체 능력의 차이가.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상황에서 남자나 여자나 똑같은 힘으로 싸울 수 있다. 그리고 오히려 나는 어떤 느낌이냐면 동물계에서 많이 보이는 형태인데 암컷이 더 센 경우 있잖아요. 그래서 짝짓기 끝나면 남자를 잡아먹거나 사마귀 같은 거. 사마귀 같은. 약간 나가사이가 그런 느낌처럼 좀 받아들여졌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런 특징들도 있고 그래서 이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 세 명으로 이루어진 파티 이 세 명으로 만든 것도 오래된 금원 중에 셋이 하나를 상대한다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그게 이제 거죠. 책 1권의 맨 처음에 나오는 이제 말이죠. 셋이 하나를 상대한다. 이 종족 차이가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설정 맞아요. 자체가. 그러니까 저는 정말 설정 덕후라서 이 설정이 치밀한 걸 너무 좋아하는데 너무 좋아요, 진짜. 그래서 난 이 눈물을 마시는 시리즈가 너무 좋아요. 네. 이 그러면은- 새로운 세상 만드는 거. 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장면으로 이제 한번 여행을 이동- 떠나니까 예, 이제 이동을 유해 한번 폭포 해볼까요? 나와서 좀 진행해 주세요, 형님. 네, 거기서 그래서 유해 폭포를 만나고 이 세 명이 이제 세 빠져나왔죠. 명이 아니죠. 두 명이 이제 나중에 케이건을 만나게 되는데 케이건이 없는 상태에서 세 명이죠. 나가, 레콘, 도깨비 셋이서 싸울 줄 아는 거는 일단 티나. 레콘밖에 없고 네. 나가는 소주랑 먹고 한 17분. 근데 얘는 정식으로 얘는- 싸움을 배워본 적이 없는 그렇기도 애고. 하고 심장을 적출 안 해서 위험해요. 맞아요. 네. 거기에다가 도깨비는 아예 싸움을 못하는 종족이고 좀 우여곡절 끝에 여기서 나왔는데 이때 이 도망친 나가를 쫓아온 그의 누나가 있었죠. 네, 사모페이. 라는 그 누나가 있었는데 이 누나는 이 나가 사회에서의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친족이 죽었으면 그 죽인 친족 중에 하나가 그 암살자가 되어서 범인을 죽이거나 본인이 죽거나 이렇게 해서 핏값을 갚아라. 이게 명령을 받고서는 이 사람이 또 나왔는데 이 사모페이가 또 엄청난 캐릭터죠. 예. 사모페이의 유일한 단점은 이름이 사모라는 거죠. 이름이 별로 많아. 사모님? 이상해 사모. 근데 이 사모페이가 유해 폭포에 같이 들어갔었어요. 같이 들어갔었고 그 동생을 죽이려고. 동생을 죽이려고 따라 들어갔고 네. 이 따라 들어갈 때 사모페이를 뒷밟아 쫓아온 애가 있었는데 얘가 아까 얘기했던 그 비밀 결사 거기서 나왔던 애가 같이 따라가고 카루였나 이름. 근데 이 유해 폭파가 이름을 읽을 수 있게 된 능력이 있으면서 얘네들 머릿속을 들여보다가 신을 죽인다는 계획을 들어요. 라는 계획을 알아챈 거죠. 그래서 더 얘네들을 잡아 죽이겠다고 했는데 얘네 추격을 뿌리치고 나옵니다. 뿌리치고 나와서 원래 이제 하인샤 대사원이란 곳까지 이 나가를 배달해주게 했으니까 이 구출 때는 우여곡절 때 가는데 그거를 또 이 쫓아가는 사모페이른 여성 나가가 또 어마어마한 집념으로 그걸 쫓아가는데 그 와중에 기현을 만나죠. 큰 템빨. 대호 호랑이요. 템빨. 호랑이 자기를 태워줄 큰 호랑이도 지존템. 만나고 쌀. 또 자체적으로 열이 있어서 자기 온을 보호시킬 수 있는 망토. 나가의 흑사자 한계를 모피. 극복해낼 수 있는 흑사자 아이템을 모피. 게임이란 게임. 아이템 한 개. 난 너무 1, 2권이 이런 식으로 흘러가서 난 너무 좋아요. 난 이게 너무 되게 재밌더라고. 자기적이라 생각했다. 저도. 맞아요. 저도. 근데 뒤에 가서 보니까 그게 사모의 캐릭터였던 거지.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데리고 가는데 두옥신이가 그거를 쫓아가서 얘네들 다 잡아주겠다고 자기 중에서 가장 균형 감각 있게 잘 만들어진 균형 감각 있게 걔도 만들어진 추격이 가능한 친구야. 얘기하는 거죠. 머리가 둘이나 팔 하나는 다리 사이에 달려 있고 막 이러는 게 균형인 거야. 심지어 자의식으로 말도 할 수 있는 애도 하나 만들었어.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넘버 투. 한 3,000마리를 만들어서 뒤쫓게 만들죠. 그래서 얘네를 뒷공문에 달고 결국 그 절에 들어갑니다. 절에 들어갔는데 여기서 사건의 전모가 밝혀지죠. 네. 이것도 예. 재밌었어요. 사건도 너무 재밌었어요. 여기서 1차 반전이지. 난 네, 이게 이게 모험 1차 활극인 줄 반전. 알았는데 네. 예. 거기서부터 한번 얘기를 해볼래요, 꾸봉님이? 네? 아니요 해주세요. 아, 그래. 네. 그 반전이 뭐였냐면 이 나가들이 사명을 띠고 올라왔던 이 륜페이라는 나가가 띈 사명은 뭐냐면 나가들이
레콘의 신을 죽일 거다라는 계획이 있다는 걸 알게 되고 그거에 반대한 나가들이 안 돼, 신이 죽으면 세상이 어떻게 될지 몰라라고 하는 것이고, 신을 죽이려고 한 나가들은 이 신이 죽으면 세상이 더 따뜻해질 수도 있어. 그렇게 그렇죠.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셋이 하나를 상대한다라는 그 금원대로 나머지 세 신들이 나가가 더 이상 확장하지 못하도록 온도라는 벽으로 막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레콘의 신이 죽으면 이 균형이 세력비가 무너져서 세상이 더 따뜻해질 거다라고 생각을 한 거고, 그래서 그거를 막고자 이제 이 비밀 결사에서 나가를 북쪽으로 보낸 건데, 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그 신의 위치를 알기 위해서 죽이는 방법, 신을 죽이는 방법이 뭔지 알아내기 위해서 그쵸. 여신에게 물어보고. 그래서 왜 하인샤 대사원, 그러니까 인간들의 종족의 종교 네. 단체에서 왜 얘네를 보냈나 봤더니 신을 어떻게 죽이려 그러는지 인간들이 모르겠는 거죠. 그치. 그래서 이 나가가 이 북쪽으로 와서 여기서 신을 불러야 되는 게, 신이 각 종족에게 준 게 있다고 나와요. 근데 그 중에서 나가의 신은 나가에게 뭘 줬냐면 자기를 부를 수 있는 이름을 줬어. 맞아. 신명. 직접 네. 커뮤니케이션 가능하게. 맞아. 그래서 어떤 나가가 한계선 이남에서는 걸릴 수 있으니까 북쪽에 와서 신전에 와서 신을 불러서 신이 나오면 도대체 신을 물어보자. 어떻게 죽이는 거예요? 어떻게 죽이냐, 이 계획이 이 어떻게 된 거냐, 계획이었던 이걸 거죠. 물어보려고 한 거죠. 그걸 그래서 막기 위해서. 결국 왔어요. 우여곡절 끝에 다양한 사건을 겪고 왔는데, 거기서 실제로 드러난 사건의 내막을 보니까 거기서 나가의 신을 불러서 나가의 신이 현세에 살짝 강림한 그 순간에, 원래 이 안에 이제 설정에 신체라는 설명이 있는데, 신의 영혼이 인간이랑 같이, 사람이랑 같이 한 육체 안에 들어가 있는 그런 상태가 있는데, 거기서 그 원래 있었던 그 육체의 주인의 영혼을 빼내면 이 육체에는 영혼이 하나만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영혼이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신체에 깃들어 있던 여신이 그 육체로 다시 소환돼서 가는 거죠. 그래서 이 나가들이 꾸민 계책이, 원래 계책은 뭐였냐면 신을 죽이려는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거기에 북쪽의 신이 현신했을 때 그 신의 신체였던 여자의 원래 영혼을 빼고, 그래서 여신이 싹 거기 들어온 사이에 이 신체를 얼려버려서 여신의 힘을 빈사 상태로 만들어서 여신의 힘을 이 신명을 가진 나가들이 신관들. 마음대로 쓸 수 있게끔 하겠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게 재미난 요소들이 많이 들어가는데, 뭐 신체라는, 뭐 신이 깃든 뭐 육체, 근데 신이 깃든 줄을 모르는 거죠. 그런 신체라는 설정이 뭐 딴 데도 많이 나올 수 있는데, 이제 그게 나오죠. 정신이 몸 안에 여러 개의 영혼이 들어있는 굴령자라는 게 나와요. 이게 맨 처음에 나와요. 그 티난을 만나러 갔을 때 굴령자가 있었죠. 그 굴령자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그 굴령자는 다른 사람의 영혼을 자기 몸 안에 여러 개를 막 넣을 수 있어서 이 몸 안에 뭐 여러 종족이 같이 들어있는 굴령자들이 있는데, 그 굴령자라는 이 사람이 이제 나중에 그 신체를 빼는 계획의 완전 핵심 요소가 된 그렇죠. 거죠. 왜냐하면 영혼을 빼려면 굴령자여야 하니까. 네. 그래서 노래이기 굴령자라는 게 때문에. 그냥 이 처음에 존재해서 이 세계에는 굴령자가 있구나라는데, 이 거대한 신의 힘을 뺏으려는 계획에 이 굴령자가 등장을 해서 영혼을 강제로 뺄 수도 있다는 것도 보여준 거죠. 난 그때도 되게 놀랐어요. 이걸 이렇게 쓰는구나 그럼 싶어서. 나가들이 왜 여신의 힘을 갖고자 했냐? 이게 4명의 신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죠. 각 종족별로 신이 하나씩 있는데, 나가들의 신이 다루고 있는 힘은 물. 인간의 신이 다루고 있는 힘은 바람. 그리고 레콘의 신이 다루고 있는 힘은 땅. 그리고 하나가 뭐지? 그러면 그 다음에 저 도깨비. 도깨비가 자신을 다루고- 죽이는 신. 자신을 죽이는 신이 그 다루는 표현도 힘은 너무 불. 멋있잖아요. 자신을 죽이는 신, 불. 그렇죠. 그렇게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이제 여신의 신랑들, 그러니까 나가 남자들, 신관들, 수호자들이 이 여신의 힘인 물의 힘을 마음대로 쓸 수 있게 되는 세상이 됐고, 물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은 자연계에서 열을 보존하는 거기 때문에 그 물을 다스려서 이제 북쪽으로 온도를 변화시키면서 쳐들어오겠다. 환경 파괴범들이네 보니까. 그러니까 일종의 테라포밍인 거고요. 네, 테라포밍이죠. 네, 그리고 굴령자는 지금도 있잖아요. 우리나라에도 박수무당, 개념은 거기서 오신다, 왔지. 그분이 오신다. 신내림 같은 거죠, 뭐. 그렇게 거기서 개념이 왔다고 보는데, 네. 그래서 그 모든 그것도 계획이 좀- 밝혀져 사람들이 충격을 받죠. 야, 이거 나가들이 신의 망했다. 힘을 갖고 북쪽으로 온다. 전쟁이 난다. 망했든. 그래서 우리는 왕을 되찾아야겠다. 아. 너 왕이 어디 있냐? 라고 하는 음. 사이에 케이건 드라카의 비밀이 밝혀지는데, 뭐 자세히는 얘기 안 해주지만 이 사람이 최후의 아라짓 전사고, 이 아라짓 예전 왕국의 그 적통이다.
그래서 이 야, 사람을 왕궁의 적통이다라는 게 왕으로 추대하려는 막 움직임이 있는 사이에 케이건 드라카가 옆에 그때까지 쫓아왔던 암살자 사모페이를 보고 당신이 북부의 왕입니다라고 경배를 하죠. 네. 자, 예. 아 근데 이걸 설명을 드리려면 약간 스포를 좀 많이 하긴 해야겠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아까 앞에 그 사건은 다 설명을 해주셨고 사실 케이건이 뭐 스포를 다 할게요. 케이건은 그 아라질 왕국의 극연왕의 오라버니예요. 네. 근데 그 극연왕 시절에 그 칼을 잊어버려서 그러니까 그 영웅왕의 상징인 칼이 아라질 전사의 그 뭐라 필수 아이템, 네. 오더를 할 수 있는 필수 아이템인데 엑스칼리버 같은. 그죠. 요걸 갖고 사라진 오라버니가 있어요. 그 오라버니가 케이건이에요. 네. 예. 그쵸. 근데 그 사라진 이유가 나가들이 야 이거 빼돌려 주면 우리 다 같이 으쌰으쌰 친하게 지낼 수 있어. 이렇게 우리 사기를 친하게 치고, 지내려고 하는데 어. 저 칼을 들고 알았지. 네 동생이 전사들이, 칼 들고 뭐라 하니까 자꾸 안 전쟁을 되겠어. 하니까 어, 너무 힘들다. 어. 차라리 우리 전쟁을 하지 말고 어. 사랑하면 지내자. 사랑하면 지내자 아, 이랬는데 그 말 할 때 너무 했어. 사랑하면 지내자. 뒤통수 세게 맞죠. 그래가지고 좌절한 상태에서 얘가 다시 그 어디 기탈자 사냥꾼들 무리에 이제 의탁을 하게 돼요. 이제 거기서 또 이제 또 이게 잘생긴 놈들은 여기서도 썸을 타더라고.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그 유명한 아내를 그 만나죠. 아내를 부인을, 만나죠. 여름. 예. 여름이를 만나는데 여름 이 붙이지 말자. 아, 여름 이름 그런가요? 되게 이쁘다고 생각했는데 이자 붙이니까 이상해지잖아. 그럴 수도 있지. 그래가지고 그 여름이란 분이 또 이 케이건을 너무 사랑하니까 케이건이 망가져가는 게 보기 싫어서 또 한 번 나가들한테 속아요. 이거 또 해주면은 우리 또 사이좋게 지낼 수 있을 것 같아라고 했는데 케이건 그 나가들이 그 여름을 납치해가지고 케이건이 보는 앞에서 산채로 잘라서 먹어요. 찢어서 먹어. 찢어서 먹는다는 표현이 나오죠. 그런 다음에 그래서 케이건이 그걸 너무 분노를 해가지고 그 나가들을 다 척살하고 그 시체 조각을 다 찾아가지고 짜맞췄다고 하는 표현하죠. 너무 솔직히 저 그때 표현이 좀 충격적이었는데 그렇죠. 그렇게 나가를 싫어하는 케이건이 자신의 의무와 그 다음에 이 북부의 안전을 위해서 나가인 사모페이를 왕으로 추대하는 이 마음이 나는 너무 이펙트가 너무 강했어요. 그래서 이 장면을 뽑았습니다. 네. 근데 사모페이를 왜 왕으로 추대한 건가요? 그게 뭐 아이템이 그게 말장 이것도 어떻게 보면 말장난인가 아니면 운명인가 싶긴 한데 저는 이제 여기서 그건 이게 거예요. 좀 이게 이론이 많이 있더라고요. 네. 사람들마다 분석이 달라서 제가 그러니까 함부로 말해도 되나 모르겠네. 이게 어차피 많은 스포가 네. 다 나가는 거니까 뭐 이게 한 번 맨 처음에 이 장면까지 딱 왔을 때는 케이건이 말하는 것들 북부의 눈물을 마실 게 필요하다. 너는 죽음을 찾아왔다. 그러니까 너는 그냥 나가가 아니다. 너는 눈물을 마시기 위해서 왔다. 뭐 이런 추상학적인 얘기들을 자꾸 하는데 처음 봤을 때는 저도 이게 또 이용도 특유의 그 라싸님이 얘기하시는 개똥 철학 같은 저도 그게 뭔지는 좋아하지만 뭔지는 알아요. 그런 게 또 나왔구나라고 생각하고 아무렇지 않게 봤는데 이게 맨 끝으로 가서 케이건의 그쵸. 진짜 정체가 드러나죠. 케이건은 알고 보니 어디에도 없는 신, 그 바람의 신의 신체였던 거죠. 맞아요. 신체이자 화신이죠. 네, 그게 화신이 돼버린 거죠. 왜냐하면은 하신 모드야 지금. 극연왕이라는 분은 몇백 년 전 인물인데 그 천년 오빠가 전. 천년 전 인물이 살아 있는 거죠. 그게 왜 살아 있는지 케이건이 나중에 자기 정체를 알면서 알게 되는 거죠. 두 개가 하나로 합쳐졌구나. 나랑 케이건이라는 인간과 어디에도 없는 신이 합쳐진 거죠.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살아 있으면서. 그래서 이제 그 케이건이 사모페에게 왕이 되라고 하는 말은 신이 인간한테 하고 있는 말이라고 보면은 어느 정도 이게 저는 무슨 다른- 느낌인지 알 것 같더라고요. 저는. 좀 그러면 저는 꾸벅님 그렇게 얘기하기 이해를 안 그러면 했어요. 어떻게? 근데 저는 그렇게 봤어요. 제가 판단하기로는 케이건은 그 나가라는 종족을 굉장히 미워하지만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한 명도 나가였어요. 그렇긴 하죠. 그리고 케이건의 처음 시발점이 뭐예요? 나가를 사랑했어. 그치. 그러니까 전종적으로 사랑하는데 얘는 사랑을 하고 싶은데 못한 거야. 근데 사모페이가 이 추격하면서 오는 장면을 보면은 사모페이가 막 두억 신이들을 구하겠다고 그쵸, 그 그쵸. 나가들이 목숨처럼 여기 나무를 어. 잘라서 다리를 만들어 준다든가 유로 도로당을 지나갈 때 두억 신을 두억 신이들 구해가지고, 예. 페이도 지급해주잖아. 이거 통행료도 지급해주고. 그죠. 그래서 사모 페이를 페이잖아요. 그래서 예. 페이라는 얘기가 있거든. 사모가 페이를 지금 오늘 들은 거 중에 제일 재밌었어요. PAY였어? 그 PAY로 저는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삼성페이 같은 거예요. 사모페이죠. 두억 신이가 사모페이로 그러니까, 이제 지나간 그래서 거예요. 네. 사모 톨비를 펀드가 지급해줬다. 케이건은 왕이 필요하다는 건 인지하고 있었고 자기가 그 왕의 자격에 가장 합당하다는 것도 인지하고 있었지만
사모에게서 왕의 모습을 본 거예요. 피를 마시는 새의 모습을 본 거야. 그러니까 눈물을 마시는 눈물을 새죠. 마시는 새. 케이건이 가지고 있는 케이건이 가지고 있는 나쁜 왕에 놈을 대한 만들 이 뻔했네. 논리와 이론은 뭐냐면 사람들이 전쟁을 하거나 다른 나라를 침략하거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비정한 폭력을 저지르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그 비정한 폭력을 저지를 때의 죄책감을 왕이라는 희생양한테 다 전가하고 우리는 왕의 의지대로 한다, 왕을 따른다라는 말로 포장하지만 사실은 왕은 모든 그 사람들의 죄책감과 범죄감과 그 모든 눈물들을 혼자 마시는 그런 상징적인 존재라고 케이건은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런 지지자들의 소망을 뭐 나쁜 방식이든 어떤 방식이든 이루어주는 존재라고 여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거기 문장도 되게 멋있는 문장인 게 음. 왕은 울며 소리치며 그럴 권리가 있지. 그렇게 비정해질 권리가 있지. 왜 왕이니까 사람의 눈물을 마시는 존재니까. 근데 다른 사람들 다 이해 못하죠 그게. 그 최악의 왕이라고 꼽는 왕도 그거였잖아요. 도망가네. 실종된 네. 왕. 어. 그 그러니까- 사람이 죽었으면은 괜찮았다고. 근데 음. 실종됐기 때문에 최악의 왕이에요. 그래서 그 이제 뒤에서 재장면에서 저는 사무페이의 캐릭터에 대해서 얘기를 더 많은 것들을 하게 될 텐데 어쨌든 그 관점에서 얘가 봤을 때 얘는 륜을 죽이려고 북부까지 올라왔지만 사실은 륜 대신 자기가 죽고 륜을 맞아. 살게 해주려고 목표가 올라왔죠. 그거였잖아요. 네. 네. 그리고 자기 목숨만큼이나 사랑하는 나무를 베어서 두억신을 이끌었죠. 음. 그리고 대호는 자기 의지로 얘를 쫓고 있죠. 이 정신화합이 모든 것들을 아니고. 봤을 때 모든 종족과 동물과 생물들이 따르는 존재인 거야. 사모페이는. 그러니까 너는 왕이 될 자격이 있고 그렇게 왕이 되어서 모든 종족과 사람들의 미움을 먹고 죽어야 된다. 나 방금 그 생각이 먼저 때마침 또 떠오르네요. 엄청난 이게 그 케이건이 결국에 그 어디에도 없는 신이잖아요. 어디에도 없는 신이 인간에게 준 게 무엇이냐라는 거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다가 난이라는 걸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종족이 왕이 아니고 난이잖아. 모든 종족이 좋아하는 어떤 한 생명체를 인간한테 줬잖아요. 그 인간이 사랑받게 하기 위해서겠지. 신이 뭐든지 하나씩 줬으니까. 사모한테서 난이를 본 게 아닐까? 사모가 본이라는 말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언니는 모든 종족이 좋아하는. 그렇지. 그러니까 그게 인물이고. 사모의 생각인 게 사모가 마지막에 깨달은 건 그래 네가 인간한테 준 건 왕이었어. 내가 사모가 왕이니까. 잘못 알고 있었던 거야. 근데 나니하고 개념이 약간 비슷하죠. 왕은. 그쵸, 그쵸. 근데 네. 나니는 이끄는 사람이고 그치. 케이건에 의하면 나니는 사람들을 이끄는 사람이고 왕은 사람들이 가기 위해서 끌고 가는 게 왕인 거야. 네가 우리의 눈물을 먹어. 그리고 우리가 하고 싶은 거 이렇게 비정하게 할래. 라고 끌고 다니는 희생양이 왕인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건 비슷하지만 사실 완전 반대 좀 개념이에요. 다른 진짜 개념이긴 완전 하네요. 반대예요, 사실은. 네. 그게 있는 존재지. 근데 거기에서 딱 그게 되게 나도 되게 명장면인 게 그런 모든 것들은 뒤에까지 가서 다 읽어야 네. 좀 이렇게 몇 번 읽어봐야 이게 감이 잡히는데 이 장면 자체는 그 아이러니가 너무 충격적인 거지. 맞아요. 나가랑 전쟁을 준비하는데 네. 나가를 왕이라고 추대해. 아 그렇죠. 저는 근데 그 케이건의 마음이 그때 되게 이펙트가 있었어요. 이 얘가 이걸 왕으로 추대할 정도로 와 그러니까 엄청난데 그 케이건? 장면이 나오는 그 지금 철혈함이죠. 그 저기 하인사 대샤원 안에서 있었던 모든 사건들이 되게 충격적인 게 많았어요. 사모페이가 와서 륜페이를 죽이려는 이유는 가족 중에 암살자를 지정한 이유는 그 암살자 그러니까 범죄자를 죽이고 목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건 암살자여도 되고 범죄자여도 되니까 내 목을 가지고 가라. 너는 인간 사회에서 못 살아. 밀림으로 돌아가. 라는 걸 위해서 죽으러 온 거잖아요. 그런 정체도 밝혀지고 막 케이건이 막 왕이는 사모페이한테 주겠다고 그러고 장난 아니었죠 진짜. 정말 그 멋있었어요. 모든 진짜 아수라판이 아수라판이었어요. 륜페이가 여신의 힘 끌어내가지고 완전 그냥 포구가 쏟아지고 그러니까 막 첫 번째 난리가 이 났죠. 전체 작품의 첫 번째 대반전이 거기서 처음 나오는 게 그렇죠, 그렇죠. 여신을 감금한다. 이 개념이 거기서 나오는 게 첫 번째 반전이고. 그러니까 나가들이 그 신 죽이 그다또 한 게 완전 거짓말이었다. 네. 거짓말이었던 맞겠다는 거죠. 걸 맞겠다고 그러니까 한 그 게. 순간부터 모험할 그건 끝이 나는 거야. 맞아요. 이제는 대전쟁의 시대로 네. 들어간다.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것도 신의 힘을 이용한 전쟁의 시대로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되는 자, 거죠. 그러면 이제 제 차례가 왔나요? 네.